자, 요거 잠깐 보셔야 돼. 영화의 무대가 되는 트로이, 정확하게는 트로이아더라고요. 트로이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에게해, 바다 이름이에요. 요 위에가 지중해인가 뭐 그런 거 같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고, 요 그리스 쪽에서 트로이아로 쳐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트로이아는 요 터키 쪽인 거죠. 그리스 쪽에서 터키 쪽으로 쳐들어오는 이야기. 근데 요 시대가 지금과 같은 국가가 정립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가 시스템이 없을 때예요. 그냥 다 도시국가 시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도시국가 뭐 폴리스 뭐 어쩌고 저쩌고 경찰 불렀어 뭐 이런 거. 그런 때라서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요건 이제 현대식으로 그리스, 알바니아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그러면 도시국가들 중에서 누가 쳐들어왔냐? 요거 보시면 돼. 여기 마케네하고 스파르타 보이시죠? 요 당시에 그리스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눠 보자면 이제 스파르타, 마케네, 아테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강력했던 곳이 마케네입니다. 스파르타하고 마케네의 왕들이 형제예요. 마케네가 형, 스파르타가 동생. 그래서 요 형제가 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한테 군대를 존나게 빨아가지고 트로이아로 쳐들어간 전쟁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오케이? 요건 좀 알아야 돼. 어디서 가오 잡고 있어? 누군 뭐 트로이 전쟁 안 본 것 같아?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아가멤논이라는 새끼 보이시죠? 이제 요 새끼가 사실상 그리스를 거의 나라처럼 만들 뻔했다도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가 아주 많은 도시 국가가 있는 곳이었어서 이 당시 그리스는 그냥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 이 아저씨는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마케네라는 국가의 왕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메넬리오스가 그 동생으로 스파르타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가멤논 아저씨가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을 어루고 달래기보다는 반협박을 해서 우리의 동맹국이 되라. 근데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국이 되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3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쯤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거대한 국가가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거대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농사가 더 발달이 되고 뭐 이렇게 철기가 나오면서 많이 보급되고 무기만 보급되는 게 아니라 농사 기구도 많이 보급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먹고 사는 게 점점 괜찮아지면서 국가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지. 요 당시에는 도시국가가 한계인 거야. 그래서 정복을 한다고 해도 내가 거 가가지고 여긴 이제 내 땅이다, 우리나라다, 이게 아예 안 되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상대를 제압한 다음에 너 이제부터 우리 꼬붕이야, 인정해, 인정, 이러면 따먹은 거예요. 근데 따먹고 어차피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뭐 힘들 때 야 안 힘들어도 야 식량 좀 줘봐. 야 너네 우리한테 뭐 너네 나라에서 뭐 금이 많이 난다며, 금 좀 줘봐. 야 우리 이번에 전쟁할 건데 병사 한 5,000명만 보내봐. 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먹고 내가 내 거다, 우리 땅,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아가멤논 새끼가 요런 정복을 하고 있던 당시고, 이제 그리스 문화권의 뭐 반 이상을 다 먹은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자기 통치 구역을 만든, 황제가 될 뻔했는, 황제가 되진 못했지만 황제가 됐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한창 땅을 따먹고 댕길 때였어요. 이번에도 어느 도시국가를 쳐들어갑니다. 옛날 전쟁 특, 만나서 우와 싸우지 않죠. 요거는 미개하죠. 너무 미개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죠. 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원전 1200년은 우리가 지금 과학을 믿듯이, 지금 우리가 중력을 안 믿는 새끼는 없잖아요.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지구가 돈다, 뭐 이렇게 공전도 한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동그랗다,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거 안 믿는 새끼가 거의 없잖아. 그것처럼 이 당시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 신이 곧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트로이 작품을 볼 때 아이씨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3200년 뒤에 어떤 인류 혹은 문명이 3200년 전 것들은 존나 미개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3200년은 그 정도로 긴 시간이니까. 3200년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여기 100년 전이 헤라클레스예요. 트로이 전쟁 100년 전이 헤라클레스야. 우리가 헤라클레스를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뭐 12가지 뭐 무슨 시험을 받아가지고 뭐 대가리가 계속 나오는 뭐 뱀을 죽이고 뭐 얼굴은 사자고 꼬리는 뱀이고 날개 달린 뭐 무슨 짐승을 죽이고 막 뭐가 이런 걸 믿지는 않잖아 사실. 근데 그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 100년 전이었으니까 요 트로이 전쟁도 신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아가멤논이 또 어느 도시국가를 쳐들어갑니다. 병사들이 싹 모여서 도열을 합니다. 도열을 해서 우리가 만 대 만으로 패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3,000명이 남고 10,000명이 다 죽어.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17,000명을 죽이는 건 너무 무모하잖아요. 이기고 나서도 바로 옆 나라한테 바로 따먹힐 거 아니야. 병신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 병사가 대충 10,000명씩 있다고 쳐봐. 각 국가마다. 만 대 만 싸웠어. 여기 다 죽었어. 여긴 3,000명 남았어. 그럼 이 도시를 얘가 먹어봤자 두 도시 병력 3,000명이야. 그럼 옆 도시가 쳐들어 죽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사들이 크게 손실되지 않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또 이때는 영웅을 좋아할 때니까 아가멤논도 상대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2만이고 너네가 만인데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지. 근데 너 항복할래? 이제 안 하실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2만 대 만 싸우면 우리도 한 2,3,000명 죽을 거고 너네도 한 5,000명 죽을 거고 이 손해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전사를 한 명씩 내보내서 1대1 일기토를 뜹시다. 일기토가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단기 접전으로 쓰래요. 근데 나는 일바예요. 일본을 좋아해. 그래서 일기토라는 용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일기토를 뜨자. 그래서 이긴 새끼 쪽이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쇼부가 봐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 나라 쪽에서 전사를 부릅니다. 보그리우스! 저쪽에서 키가 한 2m 5 정도, 몸무게가 한 120kg쯤, 체지방률 한 4%쯤 되는 근육 괴물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그리우스를 부른 왕이 여태까지는 앞에 2만 명이 쳐들어와 있으니까 긴장을 존나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가멤논이 최고의 전사 1대1로 정하자 이러니까 갑자기 의기양양해지는 거야. 왜? 우리한테 보그리우스가 있어. 보그리우스 싸움 존나 잘해. 그러니까 3200년 전에 약간 르브론 제임스 같은 새끼예요. 근데 아가멤논은 그런 의기양양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를 부릅니다. 아킬리우스를 부릅니다. 아가멤논의 수하 중에는 아킬리스가 있었어요. 안 나오네? 안 들렸나? 좀 더 크게 아킬리스!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아킬리스는 지금 여자 2명하고 을 치고 있어요. 호이짜 영웅은 호색한 호이짜 오케이 100번 이제 네 차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00. 이제 네 차례. 하나 둘셋넷 100. 어느 곳에 알까요 알아 너다 뿌직뿌직 이러고 있어요. 이때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 아니 씨발 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지금 일기토 떠야 되는데 여기서 왜나 치고 있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왜? 이때는 평균 수명이 씨발 26살이래. 그러니까 동네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져도 한 32살까지밖에 못 살아. 어디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곰한테 잡아먹히고 늑대한테 사지를 찢기고 전쟁 끌려가면 17, 18에 죽고 태어나서 100일까지 사는 확률이 50% 막 이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설 때 싸자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나 영웅들이면 내가 아킬리우스인데 내 유전자가 이렇게 좋은데 유전자를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일 하고 계신 거야.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들이 야스가 업무였다고 하잖아요. 왕들이 그냥 나 피곤해 그냥 술 한잔 하고 잘래. 아니되옵니다 마마 전하. 나 그냥 오늘 피곤해 안 돼 안 설 것 같아 그냥 잘래. 전하 오늘은 중전과 떡을 치는 날이옵니다. 전하 세우시옵소서. 이걸 해야 돼. 그래야만 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킬리우스도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약간 애국이기도 하고. 아니 이런 전사의 유전자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킬리우스가 좀 늦어요. 아가멤논은 좀 빡이 돕니다. 씨발놈이 또 늦네. 화가 좀 났어.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야. 아킬리우스는 아가멤논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리스펙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가멤논은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자기 통치 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킬리우스 아빠도 왕이었어요. 근데 아킬리우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킬리우스는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아킬리우스의 엄마는 여신입니다. 이런 시절이야. 그냥 이해해. 우리가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왕건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랑 곰하고 호랭이랑 쑥이랑 먹고 사람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아킬리우스 엄마는
여신이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도 왕이었고 우리 엄마는 여신인데 씨발 인간 새끼가 나와서 싸우라면 싸우고 이게 좀 꼴받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아가멤논한테 자신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또 지켜야 돼.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시절이야. 싸우러 나오긴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보그리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쓱 보더니 한 키가 한 185 정도 되고 몸무게는 뭐 한 90kg 좀 나가 보여. 어이씨 이 새끼 뭐 라이트급이야? 패더급이야? 핑급이야 뭐야? 나는 2m 5에 140kg야. 슈퍼 헤비급이란 말이야. 족새끼. 와이 씨발 이러면서 광배 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아킬리스가 이 새끼가 깡이 좋은 건지 뭔지 여태까지 날 본 새끼는 전부 주춤했단 말이야. 오씨 왜 이렇게 커? 뭐야 이거? 거인이노 이랬는데 아킬리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한테 그냥 뛰어오는 거야. 그냥 뛰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보그리우스가 약간 쫄렸어. 이 새끼 뭐지? 뭐 있나? 뭐 스컹크처럼 방귀 뀌나 뭐지? 해가지고 쫄리니까 창을 2개를 갖고 있다가 1개를 멀리서 던집니다. 엄청 멀리서 한 50m 정도. 아킬리스가 헤 그럴 줄 알았지 하면서 방패로 창을 막아요. 방패가 빵꾸가 납니다. 힘이 하도 세가지고. 방패를 버려. 창이 하나 더 남았죠. 계속 뛰어가고 있어. 이제 30m야. 창을 하나 또 던져. 아킬리스가 슉 하고 피합니다. 아킬리스는 존나 빨라요. 개빨라. 그러니까 아킬리스는 부르저고 이 보그리우스 이 새끼는 약간 사이온 뭐 이런 애예요. 근데 레벨 차이가 아킬리스가 한 18렙이고 보그리우스는 한 3렙쯤 돼요. Q 차징 해봤자 뭐 Q 1렙인데 계속 뛰어와. 보그리우스가 칼을 빼가지고 이 씨발놈이 하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킬리스가 슉슉슉 해가지고 요 모구지 이거 승모근에다가 칼을 넣어서 심장까지 찔러버려. 슉 0.5초 만에 일기토 끝. 적장 물리쳤다. 아킬리스가 존나 멋있는 게 뭐냐면 보그리우스를 한 샷으로 죽여버린 다음에 어쨌든 상대도 10,000명이 있는 거 아니야. 10,000명 앞에 딱딱 걸어갑니다. 다음 랄로처럼 10,000명한테 딱 걸어가지고 다음 눈을 부라리니까 씨발 다 눈을 피해. 옛날에 수학 시간에 뭐 씨발 수학 선생이 야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은 애새끼들 다 이렇게 눈 피하는 것처럼 다 눈을 피해. 그리고 나서 적국의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걸어가니까 왕이 반했어. 우리 보그리우스를 한 방에 죽여버리다니. 너 진짜 명성이 헛된 게 아니구나. 너 진짜 반신반인 맞구나 하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어떤 몽댕이 같은 걸 줍니다. 당신의 왕에게 이 통치권을 넘긴다. 아킬레우스가 그걸 딱 보더니 아가멤논은 내 왕이 아니다. 직접 줘. 이러고 가버려. 멋지다. 멋지다르. 개멋있어. 자, 그 즈음에 아가멤논이 이런저런 도시 따먹고 다닐 때 아킬레우스가 뺑이 칠 때 헥토르 파리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 트로이의 왕자들입니다. 밑에 보이는 프리아모스가 왕이고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그 아들 둘 헥토르 파리스. 이 둘은 아가멤논의 친동생인 스파르타 도시 국가에 가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상에서는 트로이아가 약간 좁처럼 나오고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군대가 엄청 무적처럼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실제 역사하고 이제 트로이 영화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둘 중에 더 재밌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트로이아가 그렇게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지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에게해 바다에 있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의 띠르키예의 최서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양을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오니아 해나 뭐 그리스나 뭐 마케도니아나 뭐 알바니아나 뭐 불가리아나 요런 데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와서 물건을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말에다가 낙타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동양에 가고 또 동양에서는 뭐 이렇게 카레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뿌리고 여기 교역을 하는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트로이아가 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트로이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스 국가들 중에서 미케네가 여기저기 따먹고 다니고 있잖아. 우리도 따먹으러 올 것 같아. 근데 우리도 자존심은 있어. 그래서 아가멤논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막 우리가 동생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서 마케네 말고 스파르타, 아가멤논의 친동생이 왕인 스파르타랑 동맹을 맺으러 간 거예요. 이 친동생은 메넬라오스인데 메넬라오스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나라도 스파르타니까 뭐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할 것 같지만 이 동맹을 받아들입니다. 형하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형은 야 그거 어차피 우리가 다 따먹을 건데 뭔 동맹이야. 동맹 맺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 약속해놓고 쳐들어오냐 이런다고 뭐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동생은 나는 국가를 평화롭게 좀 통치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와이프 헬레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나 치고 포도나 따먹고 이렇게 살고 싶다. 뭐 그래라 동생아. 뭐 거기 말고도 따먹을 거 많은데. 해서 동맹을 맺으러 헥토르하고 파리스라는 왕자 둘이 스파르타에 방문해서 동맹 계약서에다가 사인하고 밤에 이제 파티가 열려서 파티를 막 즐기고 있었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레골라스로 잘 알려진 파리스를 지금 하게 된 요 배우 있죠. 요 파리스가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의 와이프인 헬레네를 봐버린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무조건 하고 싶은 거야. 이땐 거의 짐승 상태니까. 그래서 형인 헥토르하고 미래의 왕이 될 자죠.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하고 술을 짠을 기울이면서 우리 뭐 동맹 잘해봅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헬레네를 존나 폭격해버립니다. 이게 트로이의 맛이다 이러면서 마치 고추가 3개 같지 이러면서 막 후벼버려 막. 그리고 헬레네는 그 현란한 테크닉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파리스 역할 올랜도 블룸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야. 영화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다야. 그리고 파리스는 이 뒤로도 걔 병신 같은 짓을 많이 해서 이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파리스랑 헬레네가 굉장히 트롤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파리스가 헬레네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것 때문에 이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거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실제 역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실제로 일리아스의 혹은 뭐 다른 기록들에 기록된 건 좀 더 복잡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1호부터 뭐 대충 한 20년쯤 전에 더 전으로 갈게요. 20년쯤 전이라고 할게요. 20년쯤 전에 트로이아에서는 한 가지 예언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신을 누구나 섬기는 때야. 너 종교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누구 믿어야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신을 믿어. 그리고 신을 한 명만 믿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 교회처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신 저신 다 믿어. 다 존중하고 다 믿어. 근데 그중에서 하나를 좀 더 믿는 거죠. 그거만 달라요. 트로이아에서는 아폴론이라는 태양의 신을 믿는 나라였는데 이 제사장이 갑자기 태양을 보더니 온몸을 부르르 떠들어. 눈깔 휘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왕이 야, 뭔 일이야? 왜 그래? 이번에 태어나는 왕자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지금이면은 이 무당 새끼 정신 나갔네 이러면서 이제 패 죽일 텐데 그때는 이제 제사장의 말이 어떨 때는 왕의 말보다 더 중요할 정도로 그런 시기니까 난리 났다 해서 그때 태어난 왕자를 강물에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파리스입니다. 죽든 살든 네 운명에 맡기겠다 이건 거예요. 이때 이제 운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얘를 어쨌든 왕자로 키울 수는 없어. 근데 내 애인데 얘를 또 죽이기도 좀 그래. 신이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뭐 예의 지키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전부 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신이 다 보고 있고 내가 죽은 뒤에 이 낙원으로 갈지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질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신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살면 안 돼.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니체가 나와서 신은 뒤졌다 이게 얘기를 한 게 진짜 뭐 어떤 신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거나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지나버렸다는 거죠. 이제 과학의 시대가 오나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는 이제 신을 섬기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강에다가 떠내보내면서 살면 그것도 네 운명이고 죽어도 그것도 네 운명이다 한 거야. 근데 어떤 목동이 파리스를 주어요. 요람에 이렇게 애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주워. 영화 같은데 보면 애기 못 낳는 뭐 안아기 뭐 이렇게 보고 막 이거 반드시 키워야 울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아빠가 알았다 이렇게 키우잖아. 얘한테 말을 안 하고 목동리를 가르치면서 이제 키웠는데 이 새끼가 신체 능력이 너무 비범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보도콜리를 이용해서 양을 치잖아. 그러면 양 아버지가 야 파리스야 양 좀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라 이러면 네 아빠 하고 이제 초등학생인 파리스가 나가. 그러면 당연히 보도콜리를 이용해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도콜리 이렇게 데려온 다음에 양치기 양양 이렇게 하면 이제 보도콜리가 존나게 뛰어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몰고 와야 되잖아. 근데 파리스 이 새끼는 지가 뛰어가. 달리기가 족같이 빠른 거야. 이 새끼가 보도콜리도 필요 없어. 지가 뛰어가서 양을 막 몰고 오는 거야. 아빠가 그걸 보고 이 새끼는 대가리는 멍청한데 달리기가 진짜 빠르네. 와 확실히 이게 왕의 핏줄이 다르긴 다르네 하고 있었어. 말은 안 해줬어. 이제 그러다가 옛날에 이제 올림픽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 중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레슬링, 권투, 달리기 요 세 개를 제일 많이 해요. 파리스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그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도시에 나가서 달리기 대회를 나간 거야. 그 달리기 대회에는 여기 프리아모스 있잖아. 프리아모스의 아들들도 다 참가했어요. 올림픽이 굉장히 신성한 거였죠. 그때는 이제 올림픽은 아니긴 한데 그런 대회가 신성했죠. 그런데 우승하면은 평생 동안 모든 음식과 술이 공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대회죠. 거기 나가서 프리아모스는 당연히 자기 아들들, 특히 헥토르가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떤 듣보잡 목동 새끼가 우승을 한 거야. 압도적으로 달리기가 족같이 빠른 거야. 사료값 굳어놓은 새끼. 그래서 야 너 뭐야? 뭐한 새끼야? 하고 탁 이렇게 했는데 옷이 탁 찢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가슴에 왕가의 문양이. 파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내 가슴에 이거 뭐야 이러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가의 문양. 애가 태어나고 나면은 가슴팍에다가 문신을 해준 거야. 조그맣게. 그때 프리아모스가 아차 얘구나. 내가 버린 개구나. 나이대가 딱 맞다. 맞는 것 같다. 네 아버지 데려오니라 목동을 데려왔어. 파리스 네 아들 맞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어디 강에서 주웠다.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네. 그래 잘 키웠다. 성인 될 때까지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너는 요 갖고 가. 이렇게 된 거야. 파리스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파리스가 좀 신들한테도 약간 관심이 가는 친구였어. 신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들 참 재밌게 사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제우스가 약간 꿈을 꾸는데 예언의 신이라는 새끼가 있잖아. 예언의 신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예언의 신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우스 행님 앞으로 여신들은 건드리지 마셈. 왜? 내 취미인데 건드는 게. 실제로 제우스는 온갖 여자는 다 건드리고 다니죠. 이 새끼는 애가 한 5천 명은 될 거야. 그러니까 어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존나 많아요. 그냥 어디 한 나라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씨를 많이 뿌리고 다녀가지고 제우스가. 근데 여신을 앞으로 따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데? 이 다음번에 여신을 건드려서 나오는 애가 당신의 왕좌를 위협할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우스가 왕좌는 또 내려오기 싫잖아. 그래서 아이씨 존나 화를 내. 그 예언의 신새끼를 불러가지고 누구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해서 나온 이름이 바로 테티스.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이제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바다의 신 말고 바다의 여신이 있어요. 테티스. 자, 그러니까 내가 테티스랑 하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걔 때문에 내가 이 신들의 왕에서 내려온다는 거 아니야. 맞지? 예. 그럼 테티스랑만 안 자면 되는 거네. 다른 여신들은 건드려도 되는 거지. 맞습니다, 형님.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다의 여신이고 테티스고 관심도 없었어.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불끈불끈한데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형님 진짜 씨발.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 우리 그래도 신이잖아요. 형님 장비까지 꺼내시고 도로 넣으십시오. 장비는 싫어하시네. 이래 제우스도 이 자기 고추를 관수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책사가 묘안을 낸 게 뭐냐? 테티스를 결혼을 시킵시다. 그거 참 묘안이네. 해서 테티스가 펠레우스라는 인간과 결혼하게 됩니다. 제우스가 소개팅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결정사가 된 거야. 테티스도 펠레우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펠레우스는 이제 그리스 쪽의 어느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테티스와 펠레우스 사이에서 나온 애가 바로 아킬리우스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테티스가 지금 완전 제왕이 될 난자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야. 한 달에 한 개씩인데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씨. 이 당시 시대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다음번에 낳는 애는 산의 아이고 존나 센 애가 나오는 게 결정이 돼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아빠가 제우스가 되면 얘가 제우스를 끌어내리고 신들의 왕이 돼. 그러니까 제우스 정자 말고 딴 걸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왕인 펠리우스 정자를 넣었어. 그렇게 태어난 애가 아킬리우스인 거야. 그러니까 슈퍼 난자에서 태어난 거야 얘가. 그러니까 족까지 센 거예요. 근데 일단 결혼식 때 제우스가 나 요것만 아니면 신들의 왕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요거 너무 기분이 좋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모든 신을 다 초대를 해라. 그래서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게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대를 받지 못해요. 당연하겠죠. 테티스랑 펠리우스가 결혼을 해서 애를 한 명을 낳아야 제우스가 이제 좆되는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불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불화의 여신은 안 부른 거야 제우스가. 근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아프로디테랑 놀려고 아프로디테야 너 이번 주 주말에 뭐해? 나 결혼식 가는데. 그래 뭐 다음에 놀자. 헤라야 이번 주에 뭐해? 나 결혼식. 너도? 야 아테네야 너 이번 주에 뭐해? 나 결혼. 야 누구 결혼식인데? 알고 봤더니 나만 빼고 한 결혼식에 다 초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왕따 당한 거잖아. 화가 확 나. 그래서 아니 아무리 불화의 여신이라고 해도 결혼식에 날 안 불러? 존나 꼴받노? 이러면서 예쁜 황금 사과 하나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뭔 그딴 신이 있어. 안 좋은 것도 다 신이 있어요. 황금 사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에리스는 결혼식에 참석해서 부케 받고 연병 떨면 제우스한테 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금 사과를 어디 테이블에다가 쓱 놓고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서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불화의 여신인 건 맞아. 불화를 여기서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식 이렇게 한창 보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와 정말 예쁜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저 반짝이는 거 뭐야? 사과인데? 황금 사과인데? 황금 사과 신기하다. 뭐라고 써 있어?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던 아프로디테가 갑자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인 내가 가져가는 게 맞겠군요. 했는데 옆에 있던 헤라가 내 인연!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너보다 못생긴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이냐? 여보, 인연 모가지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우스의 아내가 제일 예쁜 거 아니야? 사과 내 거임. 옆에 있던 아테네가 이런 대가리 빠가야로 새끼들 얼굴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하더냐. 지혜의 여신인 나 아테네 지혜를 겸비한 문무 외모 육각형인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 사과 내놔. 이러면서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의 여신이 얘는 괜히 불화의 여신이 아니야. 진짜로 불화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셋이서 싸움이 나요. 머리끄댕이 잡고 세 명이서 내 거야 하게 되는 거야. 제우스가 그걸 보고 씨발 전현 진짜 아우 씨 미션 줘서 어디 딴 데 보낼 걸 후회를 하다가 야 그럼 너네가 싸워서 하지 말고 누가 가장 예쁜지 그냥 결정을 하기로 하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제우스님 당연히 당신의 아내를 고를 거 아닙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아니죠. 그건 맞긴 하네. 그럼 누구한테 고르라고 하지?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파리스한테 시킵시다. 갑자기 느닷없이 파리스? 걔 그 뭐 양치다가 달리기 해서 그 걔는 갑자기 왜? 그냥 생각났는데요. 그래. 하긴 신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건 인간한테 맡기자.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파리스가 요새 뭐 유명하다니까 그래 걔한테 맡기자. 해서 실제로 이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가 황금 사과를 들고 아프로디테랑 헤라랑 아테네를 3명 다 데리고 파리스한테 찾아갑니다. 트로이아에. 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쁜 사람한테 요거 줄 거임. 너가 고르면 됨. 진짜요? 나 선택 장애 있는데. 누구 고르지? 하루만 생각해보고 내일 고를게요. 하고 이제 집에 간 거야. 밤이 되었는데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네가 한 명씩 찾아와서 파리스를 꼬십니다. 일단 아테네가 파리스여 내 말을 듣거라. 네 유진님 왜 그러실까요? 황금 사과를 내가 꼭 가져야겠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황금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여자들의 자존심 싸움이다. 만약에 네가 내일 날 지목해준다면 평생 동안 전쟁에서 지지 않는 전략 전술의 최고 킹왕 짱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을 것이야. 하고 갑니다. 잠깐 있다가 헤라가 찾아와요. 너냐 파리스가? 예 그렇습니다. 네가 내일 날 고른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맛보게 해주겠다. 최고의 국가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쓱 사라져요.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옵니다. 파리스야, 네가 만약에 내일 나를 지목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진짜요? 뒤로 도세요. 아니 여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너도 참 너랑 할 순 없다. 제우스한테 혼난다. 나도 좀 꼴린다만 참아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파리스의 선택.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라밤빰빠밤. 제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아프로디테. 파리스가 선택한 게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전쟁에 최고 이 지혜를 준다 했잖아. 그 당시 트로이아는 전쟁을 안 한 지 수십 년째야. 전쟁이 없어. 트로이아가 꽤 강력한 도시이기도 하고 돈이 많고 친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도 안 쳐들어와. 필요가 없어. 전쟁 전략이. 제갈량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최고의 권력을 갖게 해준다 했잖아. 아니 우리 아빠가 지금 왕이고 이 다음 왕이 내 형이야. 근데 나는 아빠하고 형을 사랑해. 근데 내가 여기서 권력을 선택한다는 거는 아빠하고 형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니야. 나 싫어. 나 싸우기 싫어. 나 평화주의자야. 근데 최고의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존나 꼴리는 거지. 밤새 잠도 못 잤어. 너무 꼴려가지고.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겁니다. 트로이 코미디 영화였노. 자, 그렇게 아프로디테가 인간 중에 가장 예쁜 여자한테 주문을 겁니다. 아브라케다브라!
그 주문이 걸린 게 바로 헬레네. 인간 중에 가장 예쁜 건 헬레네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최고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님입니다. 아이 나 말고, 아이 됐어. 뭐 기분 좋긴 한데, 알겠어 진짜. 나 신 빼고 인간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인간 중에 가장 예쁜 여성은 스파르타의 헬레네입니다. 오키 헬레네 파리스랑 사랑에 빠져라 뿅. 파리스가 아프로디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인간 제일 예쁜 여자 당장 내놓으세요. 저 못 참겠어요. 인간 중에 제일 예쁜 여자는 스파르타의 헬레네란다. 예? 헬레네. 너 보자마자 걔는 너랑 사랑에 빠질 거야.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벌리고 하면 돼. 아니 씨, 아프로디테님 지금 장난쳐요? 왜? 헬레네 씨 유부녀잖아요. 그게 뭐? 예? 유부녀가 더 맞어. 뭔 소리 씨발새. 아니 딴 걸로 바꿔줘요. 처녀로. 아니 내가 처녀란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가장 예쁜 여자라고 했지, 가장 예쁜 여자 가로 열고 처녀라고 한 적이 없어. 뭐 어쨌든 난 약속 지켰어. 황금 사과도 받았고 헬레네한테 마법도 걸어놨고 너 보면 바로 벌려. 그러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소. 이러고 아프로디테는 가버려. 그래서 파리스가 기분이 족같은 거야. 와 족같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불러. 헥토르야 파리스야. 예 아버지, 너 기분이 안 좋은 일이가 있니?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스파르타 좀 다녀오니라. 예? 그거 동맹 좀 맺고 와라. 얘기 다 됐으니까 사인만 하고 오면 된다. 네 하고 스파르타를 간 거야. 스파르타를 가서 그럼 동맹국의 여왕인데 뭐 사랑에 빠지면 좆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참나 이러면서 일단 가서 헬레나를 보자마자 씨발 너무 예쁜 거야. 미치겠는 거야. 보자마자 풀발기야. 고추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혈액이 몰려본 적이 없어.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유부녀고 나발이고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 이건 정관 수술도 복구될 정도의 미모예요. 그래서 동맹 맺고 사인하고 이거 어차피 형이 하잖아. 옆에 서가지고 그냥 와 존나 하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헬레네가 마침 피곤해가지고. 헬레네는 남편인 메넬리오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보시다시피 짐승같이 생겼잖아. 얘는 꽃미남을 좋아해. 연예인으로 치면 마동석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그 아이돌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피곤하고 이러니까 전 방에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하고 올라간 거야. 파리스는 무언가에 끌리듯이 메넬리오스 몰래 메넬리오스의 안방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똑똑. 누구냐? 저 파리스입니다. 나도 팔은 있다. 다리도 있다. 저 트로이아에서 온 파리스 왕자입니다. 여긴 무슨 일이시오? 아까 얼굴 안 봤어. 고개 땅 쳐박고 있었단 말이야. 저 잠깐 얘기 좀 중요한 얘기인가 보군요 하고 문을 열고 파리스를 쳐다보자마자 밑에 홍수가 줄줄 흐르는 거야. 헬레네는 왜 마법에 걸렸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난 그런 여자가 아닌데 막 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막 요가 선생님처럼. 그래서 둘이 존나게 치는 거야. 존나게 해버리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해버리는 거야. 메넬리오스는 지금 밑에서 헥토르하고 둘이 술 대결하고 있어. 야 오늘 누가 진짜 사나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자 원샷입니다. 원샷 꿀깍 와 이러고 있을 동안 위에서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파리스 위에서 이제 앙앙대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실수를 하고 있었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동맹국끼리. 난 남편이 있는 몸이고 너도 아내가 있다고 들었다. 제 아내는 요정입니다. 요정과 결혼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당신이 더 꼴려요.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여자가 있는데 실수 이러면 안 돼. 더 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실수 삑찍짝 10번을 쳐해버린 거야. 그리고 헥토르가 10번 하고 나서 다리가 풀려서 안방에서 내려오고 있는 파리스를 발견합니다. 너 설마 형 나 이제 자려고. 헥토르는 설마 했어요. 아니겠지 씨. 아니 내 동생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그런 애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괜한 걱정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 광새끼가 주변 국가를 다 따먹으러 다니고 있어. 그 새끼랑 싸우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 새끼의 동생인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지금 오늘 중요한 날이야. 근데 설마 하니 그 나라의 왕자 새끼가 동맹국의 왕비랑 떡을 치고 내려온다? 이 말이 돼? 병신 새끼. 이런 생각. 야 이런 거는 씨발 웹툰에도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NTR 좀 그만 봐야 돼 진짜. 이러가 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가겠죠. 배를 타고 싹 가고 있는데 동생 파리스가 형을 부릅니다. 헥토르. 동생아 왜? 야 일 잘 끝내서 다행이다. 형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형은 날 믿지? 날 지지하지? 날 사랑하고 애정하고 존경하지? 잠깐만, 너가 그 대사를 읊을 때는 항상 사고 쳤을 때뿐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 말을 훔쳐 타고 숲에서 승마하다가 말을 잃어버리고 왔을 때 나한테 그 얘기했었지. 너 무슨 사고 쳤니? 형 잠깐 밑으로 따라와. 배니까 이제 밑에 문 열면은 이제 사람들 자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어떤 여자가 있는 거야. 응? 우리 배에 여자가 있었었나? 여자가 이렇게 가운을 탁 열었는데 헬레네인 거야. 형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야. 혹시 스파르타의 여왕 헬레네 씨 아니신가요? 맞아요. 이 배 왜 타고 계시죠? 저는 파리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유부녀 아니신가요? 네. 파리스 너도 아내와 아이가 있잖아. 형. 둘이 사랑에 빠졌다고? 형. 그 지금 납치를 해온 거야 헬레네를? 납치라니. 제 발로 직접 왔어요. 헥토르가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서 배를 돌려라. 밑에 있는 부관이 배를 왜 돌립니까? 빨리 돌려라. 스파르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배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파리스가 형 지금 스파르타로 돌아가면 나와 헬레네는 죽임을 당할 거야. 형 동생 버릴 거야. 우리 그래도 한 핏줄이잖아. 헥토르가 씨발 동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배를 다시 돌립니다. 여기서라도 돌아갔어야 돼. 배를 다시 돌려. 그냥 트로이아로 돌아갑니다. 트로이아에 가서 지금 헥토르는 트로이아에 가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가 아파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좆됐다. 그 동맹을 해야지 그 전쟁광 아가멤논 새끼가 안 쳐들어오는데 이거 동맹을 못한 수준이 아니라 동맹국 왕비를 지금 납치를 해서 데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좆됐다. 밑에는 계속 낑낑대고 있어. 계속 낑낑 하고 있어. 문 살짝 열어보면 파리스하고 헬레네는 그 무슨 곤충 새끼들 있잖아. 그 새끼들처럼 접이 붙어와서 몸이 떨어지지가 않아. 하루 종일 떡만 치고 있어. 미친 새끼들이. 막 미치겠는 거야. 속 시끄럽다. 트로이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자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그래 동맹은 잘했느냐? 예 잘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에 휩싸일 일은 없겠구나. 내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근데 아버지 말해보거라. 저기 파리스가요.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려왔습니다. 헬레네? 스파르타의 여왕이 아니냐? 네. 왜 사랑에 빠졌답니다. 동맹국의 왕비와 내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냐? 그리고 그 왕비를 지금 납치를 해왔고? 예 아버지. 넌 형이라는 놈이 동생이 그 지랄 떨 동안 뭘 한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전부 저의 불찰입니다. 이를 어찌하는고. 지금이라도 헬레네를 돌려보내거라. 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해봤는데 파리스가 헬레네를 돌려보내면 살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막 손목에 대고 지금 막 동생이 죽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제가. 와 갓댐. 그러니까 이 트로이에서 파리스하고 헬레네가 바람이 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개 바람이에요 진짜. 씨발 너네만 사랑하냐고. 너네만 세기의 사랑이냐고. 여기 전쟁 나오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아내 있고 남편 있고 애들 있고 다 소중한 목숨들이야. 근데 이 미친 것들의 이 성욕 때문에 이 지랄이 난 거예요. 트로이가 진짜 트롤의 어원이 아닌가 싶어. 헥토르 멘탈에 도움 많이 된다.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그리고 파리스 이 병신 새끼는 허세까지 좀 있어가지고 헥토르가 이제 계속 이제 탓을 할 거 아니에요. 너희 새끼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내가 메넬라우스를 만나겠어. 니 만나서 뭐 할 건데? 헬레네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그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아저씨가 뭐 어떻게 해줄 건데? 내 진정한 사랑을 그가 보게 된다면 헬레네를 나한테 주는 걸 허락할지도 몰라. 미친 새끼 아니야 너. 너는 만약에 딴 남자가 와서 헬레네 주라고 하면 줄 거야? 줄 수 없어. 왜? 우린 진정한 사랑이거든. 메넬리오스는 그럼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가짜 사랑이야? 왜?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어. 이질을 떨어요 계속. 지금 메넬라우스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엊그저께 헥토르하고 술을 진창 처맞고 술몸살이 왔어. 그래서 오후쯤에 일어나가지고 야 꿀물 좀 타봐. 아니다. 꿀물보다 더 단 게 있다. 헬레네 그걸 마시겠다. 추룩추룩. 그거면 해장 끝이지 하고 안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헬레네 다리를 회장 어디 갔냐? 야 헬레네 어디 갔어? 아침부터 보이지 않으십니다. 뭐 안 보여? 어디 갔어? 여기 편지? 당신의 아내 헬레네는 내가 데려갑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를 부디 사랑하게 놔주세요. 파리스. 그럼 이 씨발놈이 이 씨발놈 아니야. 야 지금 당장 전 병사 집결.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있던 책사가 잠깐 멈추십시오. 메넬리오스 나의 왕이시여. 왜 우리의 병력으로는
트로이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사랑 때문에 질 것을 알면서 싸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으로 감동했지 말입니다. 아니, 형한테 일루로 갈 건데? 예? 형한테 일루로 갈 거라고. 배띄워 이 새끼야. 메넬리오스, 스파르타의 왕은 바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한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형!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내 와이프 있지? 헬레네. 와이프가 이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 새끼랑 정보이 나가지고 씨발 갔어. 나 어떻게 해요? 나 이 수모를 어떻게? 아가멤논은 생각합니다. 트로이 대 우에, 트로이 대 형제에. 그러니까 요게 조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조조가 서주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는데 이 서주의 병사들이 이 조조 아빠가 가진 금은보화가 탐이 나서 조조의 아버지를 죽여버렸죠. 조조가 빡이 돌아서 서주 대효도를 한다면서 쳐들어갔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명분이고,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럼 욕먹으니까. 조조는 실제 역사에서는 아빠 때문이 아니라 서주를 어차피 쳐들어가야 했다를 넘어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도 이거 듣고 좀 놀라긴 했는데 임용환 박사님한테 들은 건데, 조조와 서주는 이미 전쟁 중이었고요. 전쟁 초기에 조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걸 바꾸는 게. 나간중이 이 사람이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게, 전쟁 중에 조조의 아버지가 오다가 돌아가셨어? 요거를 시간 순서만 조금 바꾸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빡이 돌아서 쳐들어갔다. 서주 대효도 죽여주잖아 이러면서 삼국지 연의 소설을 쓰는 거야. 이러니까 독자들이 읽고 미쳤다, 조조 낭만 뒤졌다 막 이러면서 보는 거 아니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얘기할 계획이었지만 아가멤논이 가진 최고의 장수는 누구예요? 아킬리우스잖아요. 근데 아가멤논이 나중에 아킬리우스한테 실수를 하나 하거든요. 아킬리우스가 그 실수 때문에 너무 분해서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엉엉 웁니다. 꺼이 웁니다. 엄마가 누구라고? 바다의 여신이잖아.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나와서 아들아 왜 우느냐? 아가멤논이 씨발 새끼가 저를 너무 수모스럽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살까요? 고추 뛸까요? 하니까 엄마가 내가 해결해주마 하고, 엄마인 테티스가 바로 제우스한테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 이거 맞아요? 제우스님? 이거 맞아요 이거? 아가멤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맞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스는 절대로 트로이아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우스가 그걸 듣고 뭐 그러자 해서 아가멤논이 아킬리우스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그리스는 트로이아한테 계속 져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아킬리우스한테 사과를 하고 아킬리우스가 전쟁에 참여하고 그 뒤로 이제 트로이아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야기가 맛있어. 정말 잘 썼잖아. 근데 이게 진짜겠냐고 씨발. 당연히 가짜지. 그럼 이걸 왜 그러냐? 그럼 이게 지금 3200년 전인데 소위 역사라고 하는 걸 누가 써요? 승자가 쓰지 않습니까? 그럼 아가멤논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아가멤논이 진 건 사실이야. 지금 20연패 했어. 근데 역사서에다가 그리스가 존나 약해서 트로이아한테 20연패함. 아 족같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들 신 믿고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데 살을 너무 많이 붙이는 거야. 아가멤논 왕께서 아킬리우스한테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아킬리우스 엄마가 여신인데 여신이 제우스한테 일러서 못 이기게 해 해서 제우스가 너넨 못 이김 해서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태였다. 근데 아가멤논이 워낙 아량이 도량이 넓으신 분이어가지고 이 자기 부하인데도 아킬리우스를 불러가지고 아 내가 그때 미안했다 한잔하고 풀자 해서 아킬리우스가 화가 풀리니까 이제 이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랑 비슷하게 트로이 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상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어내는 거 아가멤논이랑 흑자랑 동급이노. 그러니까 아가멤논 밑에 흑자 같은 새끼가 있었겠죠. 구라 잘 치는 새끼. 어쨌든 아가멤논은 동생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웬일이냐? 형 나 이런 일을 당했어. 족같아. 형이 복수해줄게. 안 그래도 트로이야 존나 먹고 싶었어. 잘됐다. 형이 다 없애버릴게. 하고 야 내일부터 바로 출정 준비해 했는데 옆에 있던 제갈량 같은 애가 폐하 아니 되옵니다. 뭐가 아니 돼? 이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병력이 더 많은데. 근데 제가 하늘의 별자리를 봤더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제우스의 명령을 별자리로 읽어버려 이 새끼. 이때는 책사가 제사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책사가 뭐 제갈량, 장량 뭐 이런 것처럼 머리가 좋아야지만 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별자리도 좀 읽고 바람 부는 느낌, 뭐 냄새, 향기 이런 것들로 신의 마음을 읽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봤자 제우스가 너넨 언제까지 못 이김 해놓으면 못 이겨.
이걸 풀 수가 없어. 이러니까 신의 마음을 읽는 새끼여야 돼. 이 새끼가 별자리를 딱 봤는데 제우스가 우리 못 이기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고 해. 그럼 어떡하냐. 내가 싸운다고 전쟁 나간다고 여기저기 사발 다 풀었는데 내 명예는 어떻게 되냐. 나 명예가 떨어지니 그냥 죽겠어. 근데 이때는 다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자기가 명예를 잃으니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기 인물들 거의 다야. 파리스 저 미친 새끼 빼고. 그러니까 너 싸워야 되는데 제갈량이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랑 화해하시지요. 씨발. 족같네. 싫은데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킬레우스 없이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라는 게 뭐냐? 영화상에서는 시간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영화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친구 중에 한 명인, 사실 얘가 이제 최고의 책사라고 볼 수 있는 애인데 오디세이우스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브리세이스 옆에. 오디세이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일리아스 원작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트로이 영화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아가멤논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킬리우스가 자기 배만 독단으로 트로이아 해변에 먼저 입성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쳐들어가요. 단독으로 자기 부대만. 자기 부대원 한 100명 정도만. 아직 상륙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아가멤논이 뒤에서 저 앞에 혼자 나가는 배 뭐냐? 아킬리우스의 배입니다. 저 씨발 새끼 또 저러네 개새끼. 아킬리우스가 자기 부대만 내려가지고 앞에를 초토화시키고 제사 지내는 엄청 큰 동굴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연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킬리우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삼국지 연의에서 누명 쓰는 것처럼 아킬리우스가 누명 쓴 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킬리우스는 여신의 아들이에요. 여신의 아들인데 씨발 제사 지내는 애들을 죽일 리가 없잖아. 얘도 신을 믿는데, 신한테 예쁨 받는 새끼인데. 이게 원래는 이전에 아가멤논이 한 짓입니다. 아가멤논이 어느 도시를 쳐들어갔을 때 그 도시도 어느 신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전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그 안에 엄청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나라 왕의 딸이었어요. 트로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거를 브리세이스로 바꿨는데 실제 브리세이스는 제사 지내는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합친 거예요. 삼국지에서도 많이 있는 건데 어떤 일 한 A, 어떤 일 한 B, 어떤 일 한 C 이렇게 3명 있으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지는 게 복잡하고 한 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B와 C가 한 일을 A한테 몰아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로 삼국지에서 수혜를 입은 게 이제 제갈량, 조운 이런 애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었고, 피해를 입은 게 이제 뭐 장비 뭐 이런 친구들이죠. 장비랑 그 반골상 뭐 걔네들은 원래 굉장히 좋은 장수들이었는데 장비도 엄청난 능력자인데 장비가 한 일을 관우가 다 가져가고 그냥 술 먹는 바보 등신 만들어 놓고, 뭐 저기 누구지? 유비가 가장 아꼈던 책사 그 사람이 한 거 제갈량이 한 것처럼 다 몰아주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 주유가 한 것도 제갈량이 한 걸로 몰아주게 하고. 요게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영화에서도 이제 브리세이스가 마치 프리아모스의 딸인데, 사촌으로 나오긴 하지만 딸이라고 할게요. 딸인데 이제 신을 모시는 이 무녀로 나오는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무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른 무녀가 있었고 아가멤논이 그 무녀가 예쁘니까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고 보니까 얘가 공주인 거야. 그래서 그거 애매한데 아킬리우스가 그때 한창 전투 중이었어요. 근데 원래 내가 좆바르는데 그냥 죽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화살이 막 후두두두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부하들을 많이 잃었어요. 자기도 다칠 뻔하고. 그래서 도망갔어. 바닷가에서 울었어요. 엉엉.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엄마가 바다의 여신이잖아.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아들아 왜 우니? 왜 그렇게 서글피 우니? 아가멤논이 제사 지내고 있는 여기 딸내미를 납치해가가지고 지금 아폴론이 빡쳐가지고 아폴론이 하늘에서 화살 쏴서 부하들을 잃었다. 그 여자 빨리 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좆된다. 아폴론 신이 노하신다. 아폴론은 엄마도 못 말린다. 해서 아킬리우스가 아가멤논한테 가요. 가서 그 공주 무녀 풀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전쟁을 못 이겨. 나도 못 이겨. 이러니까 아가멤논이 오키. 안 그래도 나도 좀 거시게 해가지고 안 건드리고 잘 냅두고 있었어. 풀어줄게. 이 형님 웬일이래. 얘기가 통하네. 제가 데려다 주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킬리우스야. 예. 근데 내가 내 족집을 쓰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럼 내 집이 없어진 거잖아. 맞지? 예. 또 네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뺏은 거 맞지? 예? 네 족집 놔줘. 예? 아가멤논이 어쨌든 왕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왕이었잖아요. 아킬레스도 뭐 반신반인이고 뭐 엄마 여신이고 하지만 권력에서 밀린단 말이야. 아킬리우스가 매우 아끼는 족집을 뺏어갑니다. 아가멤논의 논리는 이거야. 내가 이 공주이자 무녀인 이 여자를 족집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너가 좀 데려다 주라고 했어. 네가 내 족집을 뺏어간 거 아니야.
그럼 네 좀 나 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 말이 틀려? 야, 내 말 틀리냐? 맞습니다, 폐하. 이지랄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새끼 권력자니까. 그래서 아킬리우스가 이 영화에서는 존나 멋있게 나오잖아. 근데 실제 그 이야기에서는 여자를 뺏겨요. 되게 좋아하는 여자를. 와이프는 아니긴 합니다. 이 당시에는 확실히 와이프하고 잠자리 용하고 구분이 돼 있었죠. 와이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와서 서글프게 울었어요. 엉엉엉엉엉엉. 엄마가 또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 해답을 줬지 않느냐. 엄마가 시킨 대로 했는데요. 내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씨발. 이러면서 엄마가 그걸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야. 아가멤논 씨발 새끼 이러면서 제우스한테 찾아가서 뭐 당신이 좋아하는 인간 중에 아가멤논 있죠? 그 새끼가 내 아들의 여자를 뺏어가서 지금 이지랄 걔 지금 아폴론 모시는 그 제사 지내는 애들 다 죽이고 여자 연병을 했어요. 이 새끼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제우스가 그 새끼 좀 선 넘네. 해서 제우스가 지금 이 시간부로 아가멤논이 아킬리우스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그리스는 트로이아와의 전쟁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할 것이요 하고 이 신의 근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연전 연패를 합니다. 자, 우리 트로이 영화 보면 이 트로이 전쟁이 대충 한 2주쯤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2, 3주? 실제 트로이 전쟁은 10년 넘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원작을 알면 많이 놀라는 부분이죠. 영화 봤어. 뭐 끼케야 한 달 정도 파이팅 있게 싸우신 거야. 근데 실제로는 10년 넘게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리우스가 참전하지 않은 채로 아가멤논의 그리스가 계속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그래서 아가멤논이 자기 책상 제갈량의 얘기를 듣고 아킬리우스를 불러서 사과를 합니다. 아킬리우스야, 폐하 미안하다.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 안 들리는데요. 미안하다. 필요 없다. 이러고 가버려요. 아가멤논이 제갈량 말을 듣고 존나 하기 싫은데 아킬리우스 불러서 사과를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그리고 아킬리우스한테 좀 모냥 빠지게 네 여자 그냥 너 꼴밖에 하려고 데려만 오고 건드리지도 않아서 손도 안 잡아서 씨발 다시 데리고 가. 근데 아킬리우스가 사과를 듣고 필요 없수 이러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아가멤논이 또 이 씨발 새끼야 막 업고 연병이 났어요. 아킬리우스는 집에 돌아와서 여기 트로이 영화에서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파트로클로스라고 있죠. 얘가 영화에서 아킬리우스 사촌 동생으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에서 이 당시 3200년 전 그리스에서 친구는 어떤 의미냐면요. 형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들이니까 나라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많을 때잖아. 애를 엄청 많이 낳을 때잖아. 그러니까 일단 형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려면 형제를 제껴야 돼. 경쟁자인 거야. 그래서 형제의 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 걸로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절친을 맺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킬리우스의 절친이 바로 파트로콜로스입니다. 이 둘은 형제보다 훨씬 깊은 우애를 가진 유비관우 장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와 장비 같은 사이입니다. 아킬리우스가 사과를 받았어도 분이 안 풀려서 막 씩씩대고 있었는데 절친이 찾아와서 그래도 전쟁 나가야 되지 않겠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설득을 마치 오디세이우스가 한 것처럼 영화에서는 바꿨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한 캐릭터한테 몰아주기, 나쁜 일도 한 캐릭터한테 몰아주기가 있는 겁니다. 파리스는 영화만큼 병신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병신 일 파리스한테 많이 몰아줬어요. 그리고 잘한 일을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이우스한테 많이 몰아주고 얘들이 한 잘못은 싹 뺐어. 왜냐면 이게 트로이 연이니까. 어쨌든 파트로콜로스가 가서 아킬레우스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리스에 많은 청년들이 죽고 있다. 너가 나가서 그 청년들의 죽음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싫어. 이러지 말고 나가 싸우자. 싫어. 난 삐졌어. 또 이런다. 넌 날 잘 알 거 아니야. 나 한 번 삐지면 엄청 오래가. 나 절대 안 싸움. 알았어. 내가 널 모르겠냐. 5살 때부터 널 봤는데 너 이 정도 삐진 거면 2년은 가겠다. 오케이. 그럼 너는 안 가는데 나는 가야 돼. 이해하지? 나 너 배신하고 가는 거 아니야. 너보다 아가멤논이 더 좋아서 가는 거 아니야. 진짜지? 진짜지. 너 진짜 나보다 아가멤논이랑 더 친한 거 아니지? 확실하지? 확실해. 나랑 절친 맞지? 베프 맞지? 너랑 베프 맞아. 그래? 그럼 넌 가. 넌 갔다 와. 해서 아킬리우스가 절친이었던 파트로클로스는 가서 싸우라고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아킬리우스가 본인의 장비를 다 줘요. 자기가 쓰던 칼, 손목 보호대, 어깨 보호대, 갑바, 하의, 신발
다 줘. 너 내 절친이니까 빌려주는 거다. 자, 이 장갑은 민첩 5 올라가는 장갑이야. 이 팔목 보호대는 체력 200 올라가는 거야. 이 갑바는 체력 500에 힘 10 올라가는 거고, 이 칼은 공격력 20 올라가는 거야. 다 존나 좋은 거야.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왜? 우리 엄마가 신들한테 받은 거거든. 이거는 헤라가 줬고, 이거는 아프로디테가 줬고, 이거는 에로스가 줬고, 이러면서 장비를 다 챙겨준 거야. 빤스도 빌려줬나요? 빤스를 안 입어였대. 더워가지고 치마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에서는 바꿔서 사촌 동생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리우스의 갑옷을 몰래 입고 나간 걸로 나오잖아요. 몰래 입은 게 아닙니다.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리우스의 장비를 입고 나가고요. 트로이아의 에이스 헥토르와 1대1 일기토를 뜨게 됩니다. 아킬리우스는 여전히 트로이 전쟁 참전 전입니다. 파트로클로스와 헥토르의 일기토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헥토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는 헥토르가 아킬리우스의 갑옷을 입고 있고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파트로클로스를 아킬리우스로 착각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제 목을 베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킬리우스가 이렇게 좆밥일 리가 없는데 하고 투구를 벗겨봤더니 아킬리우스가 아닌 거야. 이게 얼마나 감쪽 같았냐면 아킬리우스의 부하들도 아킬리스가 죽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너무 놀랬어. 아킬리우스 죽었는데? 뭐야 벗겨봤더니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습니다. 너무 놀란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이제 편안하게 보내주고, 왜냐면 목을 조금 이게 잘려가지고 어차피 죽는데 아파하고 있잖아.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할 때라 그랬죠. 아파서 울부짖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이제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예가 중요한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서도 할복을 할 때 할복하고 아파하고 비명 지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니까 할복을 지시한 다음에 할복을 하면 뒤에서 이제 목을 쳐준다든지 이렇게 칼로 베서 빨리 죽을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의 이제 심장을 칼로 찔러서 빠르게 보내주고 이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시신도 온전하게 이제 보내준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는 아킬리우스가 그걸 보고서도 화가 엄청 나가지고 헥토르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원작의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친인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리우스한테 빌려간 거고, 헥토르도 아킬리우스가 아닌 파트로클로스인 걸 알고 1대1 맞다일 뜬 겁니다. 승리를 했고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고요. 헥토르는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단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장비를 다 해제한 다음에 신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데 있죠. 거기에 가서 좋은 장비니까 신께 바칩니다. 제가 적을 무찌르고 받아온 겁니다. 뺏어온 겁니다. 제가 갖지 않고 신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께 충성하니까. 이게 자기 신앙심도 증명하는 거고 순리예요. 그리고 이제 시신은 최대한 온전하게 본인의 나라로 보내줍니다. 이름 있는 애들은 제사 지내라고. 근데 헥토르가 역시 죽이고 나서 갑옷 같은 걸 벗겨서 신한테, 아폴론 신한테 바쳐야 하잖아요. 벗기는데 너무 반짝반짝한 거야. 디아블로에서 전설댐 뜨듯이 띠용 하면서 빛이 팍 포인트로 내려오는 거야. 뭐야 이거? 하고 장갑을 한번 껴봤어. 민첩해지는 느낌이 들어. 이거 뭐야 손목 보호대를 한번 차봤어. 체력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 뭐야 이거? 신발을 벗겨서 신어봤어. 이동 속도가 빨라져. 이거 뭐야 이거? 풀세트야? 다 차니까 추가 능력까지 붙어. 아킬리우스 풀세트인 거야 이게. 와 미쳤다. 이거 안 지겠는데? 이거 입으면? 개쩌는데?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부관들이 그 입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죽은 파트로클로스한테도 명예롭지 못한 거고 헥토르 당신한테도 명예롭지 못한 거고 이걸 아폴론이 보고 있을 거예요. 신께서 노하실 겁니다. 지랄 야 이건 못 줘. 이건 진짜 이거 전쟁 끝날 때까지만 내가 찾게. 이러고 헥토르가 그냥 차요. 영화에서는 헥토르를 굉장히 완벽한 인간으로 묘사하는데 실제로 헥토르도 잘못이 있습니다. 세트 아이템을 다 찬 거야. 아킬리우스가 그걸 들어요. 일단 파트로클로스는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고요. 아킬리우스가 몇 날 며칠 동안 울부짖었대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근데 거기에다가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의 장비를 차고 신나서 막 웃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또 바닷가에 가서 웁니다. 엉엉엉엉 엉엉엉엉엉. 엄마가 또 아들아 또 왜 우니? 요즘에 울음 주기가 짧구나. 엄마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야지. 근데 칼도 없고 신발도 없고 맨몸으로 가요? 엄마만 믿거라. 엄마가 거의 대치동 맘이야. 바로 또 제우스한테 달려가가지고 제우스님 아가멤논 아들 헥토르 새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우스님? 또 뭔데? 이러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아들 아이템을 헥토르가 차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세트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저희 창고 열고 다 가져가 그냥 알겠어요 이러고 제우스 창고를 열고 아킬리우스한테 줄 풀세트 장비를 챙겨서 또 바다를 건너서 아킬리우스한테 엄마가 장비 가져왔다. 그만 울어라. 아유 좋은 거 맞지 엄마? 이거 민첩 7이네. 2 더 붙었네. 체력 300이네. 100 더 붙었네. 우와 엄마 이거 뭐야? 몰라. 제우스 창고에서 세배왔단다. 우리 엄마 최고! 이러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헬리콥터 맘이었네. 내가 아는 테티스가 저랬었나. 테티스가 얼마나 헬리콥터 맘 대치맘이었냐면요. 영화에서는 테티스가 약간 사페처럼 나옵니다. 영화 내용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킬리우스가 시작부터 참전하는 걸로 나오죠. 여기서는 아킬리우스가 아가멤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전쟁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아킬리우스를 불러요. 아들아, 네 엄마, 네가 만약에 전쟁을 안 나간다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좋네요. 어여쁜 아이들도 낳겠지. 좋네요.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것까지 보며 너는 천수를 누릴 거야. 신에게 사랑받는 아이니까.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근데 네가 만약에 트로이 전쟁에 나간다면 네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것이야. 3200년 뒤에 흑자헬스라는 새끼가 농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얘기하겠지. 아킬리우스의 약점이 끊어졌다. 엄마 그게 진짜예요? 엄마는 여신이란다. 엄마는 모르는 게 없단다. 수천 년 뒤에도 네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길 바라니? 바라요. 지금 너무 흥분돼요 엄마. 전쟁에 나가거라. 그 전쟁에서 넌 죽겠지만 네 이름은 영원할 거야. 나갈게요 엄마. 이러고 전쟁에 나오는 걸로 나와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아킬리우스 엄마가 사페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와이프가 여기를 보더니 저 엄마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아니 자기 아들 죽는다는데 왜 전쟁 나가라 그래? 나가지 말라 그래야지. 우리 와이프가 이러더라고. 근데 실제 원작에서는 어떠냐? 아킬리우스가 전쟁을 나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킬리우스가 엄마 전쟁한다는데요? 귀 막고 눈 감거라.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인생은 일산천리 탄탄대로. 알겠어요 엄마. 아가멤논이 오디세이우스한테 시켜서, 오디세이우스도 왕입니다. 영화상에는 막 신하처럼 나오는데 얘들 거의 다 왕이에요 지금. 이제 더 센 왕, 더 약한 왕이 있을 뿐이지. 아킬리우스를 전쟁에 참전시키라고 합니다. 오디세이우스가 머리가 좋고 아킬리우스랑 친분도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오디세이우스한테 아킬리우스를 들킬까봐, 그리고 내 아들이 이 나쁜 친구 오디세이우스 말에 넘어가서 전쟁에 참전할까봐,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을까봐. 왜냐면 전쟁 나오면 내 아들 죽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예언의 신한테 들었어. 아들을 숨겨요. 어디에다가? 근처 왕국 중에 아들은 한 명도 없고 공주만 30명인 왕국이 있었어. 자기 아들 아킬리우스를 거기에다가 몰래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 징병하는 감독관들, 그 다음에 오디세이우스는 설마하니 아들이 한 명도 없고 공주만 30명인 곳에 사내의 아이가 전쟁에 나갈 만한 애가 있겠어, 전사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안 뒤진 거야. 근데 오디세이우스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킬레우스가 안 보이니까 혹시 머리가 좋잖아. 설마 거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왕국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면 또 아킬레우스 엄마가 숨겨버릴 것 같으니까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요. 실제로 여장을 시킵니다. 실제로 에겐리우스였네. 에겐리우스보다는 이제 마마보이우스, 장사치로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킬레우스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그냥 장사치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좌판을 쫙 펼쳐요.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반지, 목걸이, 드레스, 이러니까 공주 30명이 와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다, 아빠 이거 사줘요 이러고 있는데 이 공주들 중에 유난히 골격이 거대한 애가 한 명 있는 거야. 이런 애가 한 명 있는 거야. 아빠 나도 선물 사줘요 이러고 좌판에 와. 이 새끼가 쿵쾅쿵쾅 하면서, 저 새끼 누가 봐도 아킬리우스야. 아 새끼 여기 있었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킬리우스 공주가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러면서 칼하고 방패를 드는 거야. 다른 공주들이 이 반지 너무 예쁘다, 목걸이 사줘 아빠 이러고 있는데
이만한 새끼가 와가지고 이 칼하고 방패 너무 예쁘다 이거 사줘요 아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디세이우스가 잡았다 아킬리우스 이러니까 아킬리우스가 오케이 알았어 난 줄 이지랄.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이우스한테 걸려가지고 이지랄병이 난 겁니다. 뭐 물론 그래도 안 가려면 안 갔겠지만 이제 파트로콜리스가 죽으면서 참전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습니다. 원작처럼 아킬리우스가 전쟁에 참전을 했든 하지만 아니면 영화처럼 애초에 참전하고 있다가 퇴각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사촌 동생의 죽음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든 둘 다 똑같이 아킬리우스는 엄청나게 분노해서 혼자서 마차를 몰고 트로이아 왕국의 성까지 말을 타고 갑니다. 정말 죄송한데 중간에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에 영화에서는 아킬리우스랑 같이 근데 원작에서는 아킬리우스 빼고 아가멤논과 메넬리우스의 군대가 트로이아에 도착을 했죠. 5만 명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10만이라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5만. 그리고 트로이아의 병력은 10,000명쯤. 5만 대 만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전쟁을 해야 하는데 파리스가 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우겠다. 헬레나랑 한 번만 더 하고 나가겠다. 하고 나가요. 나가서 메넬리우스한테 1대1 일기토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목숨이 죽는다. 너랑 나랑 일기토를 떠서 이긴 사람이 헬레네를 갖는 걸로 하자. 메넬리우스한테는 불리한 조건이죠. 원래 내 와이프인데 이긴 사람이 내 와이프를 가져가는 게 뭔 소리야. 근데 메넬리우스는 수락을 합니다. 너무 빡이 돌아서. 그리고 파리스가 약해 보여서. 이 당시에 일기토라고 하면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부장이나 아니면 에이스급 전사들이 서로 싸움을 시작하면 주변에서 전부 싸움을 멈추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싸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줄 정도로 일기토에 관여를 하면 안 돼요. 둘이 일기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편이 밀리는 것 같아서 도와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목숨은 살겠지만 명예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은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잖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헥토르하고 파트로클로스랑 싸울 때도 그랬어요. 전투 중이었는데 얘 둘이 칼을 맞대니까 주변에서 싸움을 멈추고 일기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일기토가 끝나고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나니까 헥토르가 오늘 싸움은 여기까지로 합시다 라고 하니까 전부 퇴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일기토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파리스가 메넬리오스한테 그걸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메넬리오스 입장에서는 빚받으러 왔는데 맞짱 뜨자고 하는데 이거 거절해도 될 것 같잖아. 거절하면 안 돼.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파리스보다 자기가 더 셀 거니까. 저래 보여도 스파르타의 왕이에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This is Sparta! 거기 왕인데 싸움 잘할 거 아니야. 싸움이 시작되고 파리스는 개같이 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메넬리오스가 막타만 치면 돼요. 근데 너무 분하니까 얘를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약간 갖고 놀아요. 어린 아이들이 막 개구리나 잠자리 날개 뜯고 막 이런 것처럼 좀 데리고 놀아. 그리고 파리스는 거기에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명예 따윈 버린 지 오래요. 엉금엉금 기어서 헥토르 있는 곳까지 와서 형 살려줘 살려줘 기어옵니다. 메넬리오스가 막타로 죽이려고 하자 헥토르는 고민 끝에 일기토에 끼어들어서 메넬리오스를 죽여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신뢰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눈앞에서 일기토에서 져서 죽어도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자기 동생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명예롭게 죽게 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죽으면 우리가 믿는 신이 그 모습을 보고 사후에도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해주거나 나중에 환생도 좋게 시켜줘요. 명예롭게 죽고 나면 낙원 같은 곳에서 좀 쉬다가 다시 인간으로 좋은 가문에서 환생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이때는. 그럼 명예롭게 죽게 놔둬야죠. 근데 영화상에서는 헥토르가 약간 신을 안 믿어요. 얘는 씨티야.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동생이 죽는 모습을 못 보겠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헥토르 파리스의 아빠는 프리아모스잖아. 프리아모스는 자기 아들 파리스가 메넬리오스한테 못 이길 걸 알고 있지만 일기토를 하러 가는 걸 허락하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지켜봐요. 그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명예롭게 죽어야 다음 생에 잘 다시 환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헥토르가 그걸 끼어들고 심지어 메넬리오스를 죽여버린 거야. 그렇죠.
조로하고 미호크 처음 싸웠을 때 루피가 끼어들지 않았잖아요. 물론 쫄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명예입니다. 명예.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 명예가 중요하니까. 아가멤논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죽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나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원작에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영화에서는 파리스가 목숨을 구걸하며 헥토르한테 기어간 걸로 나오잖아요. 원작에서는 메넬리오스가 파리스가 쓰고 있는 그 투구 있잖아. 그 투구에 이 솔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머리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솔을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좀 나쁜 걸 하려고,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막 그렇게 하려고 자기 진영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헥토르가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으러 끌려가고 있어도 이걸 참견하면 안 돼. 그게 내 동생의 명예니까. 근데 그때 아프로디테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나를 선택해준, 황금 사과를 나한테 준 파리스한테 빚이 있잖아. 또 신들이 되게 좋은 게 빚을 지면 빚을 갚아주죠. 한번 도와주면 보상을 주죠. 반대로 신을 노하게 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죠. 그러니까 신은 네가 먼저 시작했다의 약간 원초 같은 거예요. 신한테 잘 보이면 상 받고 신한테 밉보이면 화를 당해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한테 한번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파리스의 투구를 벗겨줍니다. 몰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투명한 모습으로. 투구를 잡혀서 끌려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요걸 끌어줘서 헬멧만 끌려가고 파리스는 도망을 치고, 그리고 파리스가 달리기가 존나 빠르니까 달려서 도망을 친 거고, 메넬라오스가 그런 파리스를 쫓아서 이 개새끼가 이러면서 뛰어오다가 헥토르가 enough 하면서 메넬리오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원작하고 그거가 조금 다릅니다.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좀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아킬리우스가 절친, 영화상에서는 사촌 동생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때문에 계열받아서 혼자서 트로이아의 정문까지 갑니다. 또박또박 걸어가. 네가 헥토르야? 응? 이러면서 걸어가. 말 타고 갔죠. 그래서 내려서 분노에 가득 차서 막 이렇게 헥토르! 자, 저 흑자일스는 모든 맞짱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찬우 빼고. 근데 이때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아킬리우스가 나한테 일기토 뜨자고 소리를 질렀을 때 싫어! 할 수가 없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야. 그 선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 겁쟁이 파리스조차도 자기가 싼 똥을 치우겠다면서 메넬리우스랑 맞짱을 떴잖아. 어쨌든 중간에 도망을 치긴 했지만 도망가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아킬리우스가 문 앞에 와서 일기토 뜨자고 헥토르!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헥토르를 보면서 나가겠지. 뭐 준비하겠지. 다들 기대하는 눈이야. 거절할 수가 없어. 밖에서는 계속 헥토르!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 이 새끼 소리 지르다가 체력이 다 닳게 생겼어. 계속 소리 질러. 나간다고 이 씨발려나 이러면서 주섬주섬 아유 씨 장갑 끼고 팔목 보호대 끼고 갑옷 입고 헥토르! 아유 씨발 칼 헥토르! 나간다고 이 씨발려나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헥토르가 나가서 아킬리우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으로 만났지만 승부가 끝난 뒤에 누가 죽든 명예롭게 죽게 해주고 이해를 갖춰줍시다. 아킬리우스가 대답합니다. 조카님이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리우스, 나는 트로이아 최고의 전사 헥토르입니다. 우리의 승부가 끝난 뒤에 서로의 명예를 지켜줍시다. Dear 조카님이, 명예를 지키지 않겠다는 거요? 난 널 죽인 다음에 씹어 먹을 거다. 개새끼야. 족간 소리 하지 말고 덤벼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요. 아킬리우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급 차이가 좀 나요. 실력 차이가 애초에 좀 있었고요. 아킬리우스가 헥토르를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했던 대로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요. 원래는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명예라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의 명예이자 죽인 사람의 명예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타고 온 마차에다가 헥토르의 발목을 묶고 해변에서 끌고 자기 진영으로 가서 시체가 완전 씹창이 나게 만듭니다. 그게 영화 버전. 그럼 원작 버전은 뭐냐? 비슷합니다. 헥토르! 나간다고 이 씨발로만
헥터 나왔다고 이 개새끼야.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됐지만 우리 각 지역의 최고 전사 아닙니까? 우리 명예롭게 죽고 나서 신들 만나서 내가 최고의 전사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싸운 얘기 좀 들려줘 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피하고 저 배돼지를 찌르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 오게 됐네요. 이 새끼 화끈하게 살다 죽었네. 너 내가 10년 뒤에 되게 잘 사는 집 왕자로 다시 환생하게 해줄게. 아유 고맙습니다 제우스 형님. 요게 그리던 시나리오야. 근데 영화랑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명예 지켜줍시다. 딜? 조카 니에미 난 널 씹어 먹을 거야. 응? 칼 뽑아 이 개새끼야. 슝! 안 싸워 이 씨발로마 이러고 헥토르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영화에서 헥토르가 마치 슬램덩크로 치면 윤대엽처럼 그 완벽한 캐릭터로 나와요. 싸움 잘하지, 머리 좋지, 의리 있지, 예의 바르지 막 다 갖췄어. 몸무겸비했지 막. 근데 실제 원작에서는 헥토르가 아킬리우스랑 싸우려고 나가긴 나갔어. 막상 맞닥뜨리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닙니다. 그 성이 있잖아요. 성은 성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성을 3바퀴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킬리우스가 조카 니엠이 너 죽이고 나서 네 시체 다 뜯어 먹을 거임 이러니까 안 싸운 개새끼야 이러고 말 타고 도망을 계속 치고요. 아킬리우스는 마차를 타고 거기서 이 개새끼야 잡아봐 이 씨발놈아 거기서 이 개새끼야 잡아봐 이 씨새끼야 이러고 안 싸워 이 씨발놈아 이러고 뺑글뺑글 이게 원작입니다. 근데 돌다가 헥토르가 생각이 났어. 이거 너무 추한데? 좀 추한데? 추하겠지? 위에서 저 눈빛 봐. 날 경멸하고 있어. 이거 아닌데? 아이씨. 야 싸우자 씨발려나 모르겠다. 죽는 게 낫지. 족같네. 이러고 싸워요. 도망치다 잡혀서 싸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차가 말보다 느리죠 당연히. 마차를 끌어야 하니까. 그래서 말 타면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 일각은 납니다. 3바퀴 돌았다 그랬잖아. 원작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널 죽여서 씹어 먹겠다. 안 싸워 이 씨발놈아. 말 탄 다음에 다그닥 성문으로 달려갔겠죠. 성문을 열거라. 일기토가 취소되었다. 다그닥 위에 있던 아빠가 열어주지 마라. 명예롭게 죽거라. 씨발 일단 돌아. 성을 돌아. 아빠 문 열어. 취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성문으로 왔어. 성문을 열거라. 위에서 아빠가 열지마. 안돼 명예롭게 죽어. 네 동생도 했어. 넌 더 해야지. 씨발 2바퀴째. 아빠 열으라고. 저 새끼 명예롭게 안 해준대. 죽으면 나 시체 먹는데. 그럼 나 환생할 때 이상하게 태어난다. 열어. 문에 왔어. 성문을 열거라. 열어주지마. 아이씨 아빠 진짜 진짜 그러지 마요. 진짜 안 열어줘서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It's me. 어쨌든 일기토는 시작이 됐고 헥토르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헥토르도 이 트로이아 최고의 전사인데 여기 띠르키의 지방 최고의 전사인데 아킬리우스한테 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냐? 아킬리우스는 무적이에요. 물론 영화에서는 신성한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폴론 상을 베는 장면도 나오고 신을 약간 믿지 않는 듯한 멘트가 많이 나와요. 헥토르도 그렇고 아킬리우스도 그렇고. 근데 원작에서는 아킬리우스 엄마가 여신이잖아. 바다의 여신이잖아.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슈퍼 난자로 낳은 애잖아. 최고의 전사가 될 수 있잖아. 이 아들이 그냥 영원히 이름을 남길 정도의 업적을 쌓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승과 이승 사이의 강이 이 동양 문화권에도 있고 서양 문화권에도 있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에도 있는데 그 강에 데려가서 아직 어린이였던 아킬리우스를 왼쪽 발목을 잡고 담갔다가 빼요. 그 물에 담갔다 빼면은 몸이 무적이 돼. 그래서 그때 손잡이로 사용했던 왼쪽 아킬레스건 그 부분만 이 물에 담궈지지 못한 거야. 그 말인즉슨 그걸 담궜던 그 손, 엄마의 오른손이든 왼손은 원펀맨이겠네. 그래서 아킬리우스가 모든 몸이 다 무적인데 왼쪽 아킬레스건 쪽만 인간인 거야.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세긴 세겠죠. 거기에 추가로 아킬리우스 엄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치맘, 헬리콥터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보내듯이 조기 교육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헤라클레스의 스승이 있어. 반인 반수예요. 하체는 말인데 꼬치만 그냥 큰 게 아니고 하체가 진짜 말인데 상체는 인간이야. 헤카림이야. 헤라클레스를 교육시켰던 헤카림이 있어. 이 새끼한테 아킬리우스를 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서 아킬리우스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고 특히 창을 잘 다뤄요.
헤카림한테 창수를 배워서, 기마술 창수를 배워서. 그러니까 그 스틱스 강에서 목욕했지, 헤카림한테 저식이 받았지, 얼마나 세겠냐고. 그러니까 헥토르가 이길 수가 없어. 케이론이야? 헤카림으로 하자 그냥. 어차피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영화에서는 끌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아킬리우스는 실제 원작에서 아킬리우스는 훨씬 더 심합니다.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다가 묶은 거 똑같아. 근데 그대로 본인 진영으로 끌고 간 게 아니고요. 성을 뱅글뱅글 돌면서 트로이아 성 안에 소리를 지릅니다. 꼬우면 나와 이 씨발놈들아 이래.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시신이 계속해서 훼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 아버지 프리아모스, 동생 파리스, 심지어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가 전부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시신을 마차로 끌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족같냐? 씨발놈들아? 니들 뭘 할 수 있는데 개새끼들아. 꼬우면 내려와. 내려와서 맞짱 떠 씨발놈들아. 내가 다 싸워줄게 개새끼들아. 계속 끌고 다녔어요. 무려 12일 동안. 다음 날도 와서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뭐 어쩌라고 내려와봐. 나와봐 이 씨발놈아. 다음 날도 또 와서 12일 동안 끌고 다녔대요. 많이 잔인하죠. 끌고 다닌 이유는 자기의 절친 파트로클로스를 죽였다고, 명예롭지 못하게 죽였다고, 네 명예도 안 지켜주겠다고. 왜 12일 동안이냐? 이 당시 장례 문화가 12일이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지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헥토르의 영혼이 이승에 머무는 12일 내내 끌고 다녔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거를 좀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아킬리우스가 그대로 본인 진영으로 끌고 갔고요. 바로 그날 밤에, 이건 원작과 똑같습니다. 원작에서는 12일 뒤 밤에, 영화에서는 당일날 밤에, 한밤중에 아킬리우스의 텐트로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아킬리우스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아킬리우스가 물어요. 뭐요 할범? 너 뭐야? 누구야? 내 이름은 프리아모스라네. What?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가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적 진영 한가운데 아킬리우스의 텐트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작과 영화 둘 다 똑같습니다. 나는 방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네. 내 아들을 죽인 자의 손에 키스를 했네. 아킬리우스도 놀래서 죄진 사람처럼 약간 벌벌 떱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도 자비를 베풀어 주게. 내 아들의 시신을 돌려주게. 아킬리우스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시신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그대로 시신을 들고 가서 아킬리우스가 왕에게 약속합니다. 프리아모스에게. 장례를 치르는 12일간 전쟁을 멈추겠소. 아가멤논은 그걸 또 듣고 빡이 돌아요. 아킬리우스 새끼가 장사하는 12일 동안 안 싸우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싸우지도 못하네. 존나 꼴받네. 지가 뭔데 약속해 새끼가. 야 나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명예 때문에 좆도 할 수가 없네. 12일 동안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일간 헥토르의 장이 치러지고요. 12일 뒤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거니 하고 트로이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 아무런 소리가. 뭐지 해서 트로이아 쪽에서 정찰병을 보내보는데 그리스군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전원 철수. 그리고 그곳에 목마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큰 배였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구전되면서 트로이 목마로 바뀌었는데, 목마라고 할게요. 엄청 거대한 목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목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찰병이 가서 알렸겠죠. 그리스군이 전부 퇴각하고 이상한 거대한 목마를 두고 갔습니다 해서 프리아모스를 포함해서 트로이아의 권력층이 전부 다 나와서 모여 하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 파리스가, 트로이 전쟁을 만든 파리스 새끼가 형이 죽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아버지, 이거 당장 불태워야 됩니다. 왜? 분명히 이 안에 험한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당장 불태워야 됩니다. 횃불을 갖고 와라. 잠깐! 트로이아의 책사, 방통새끼가 이것을 태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별자리를 확인해보니 대낮인데 제 눈엔 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성 안으로 가져가면 그 축복이 우리나라에 깃들 것입니다. 반드시 성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당장 태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거라!
지금 제사장께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사장님 확실합니까? 이거 갖고 들어가면은 이거 뭐 행운이 깃들고 막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해서 갖고 들어갑니다. 물론 원작에서는 조금 달라요. 원작에서는 반대입니다. 제사장이 반대했어요. 원작에서는 제가 방금 아폴론 신하고 이 교신을 좀 했거든요. 이 안에 그리스군 정예 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그린벨의 UDT가 들어있대요. 요거 지금 태웁시다. 근데 왕과 정치인 새끼들이 이 멋진 걸 태우긴 아깝소. 아니 이 안에 병사가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단 말이오. 그 창 하나 줘봐라. 슉 하고 목마에다가 창을 던졌는데 쿵 하고 소리가 났어요. 이 보시오. 안이 텅텅 빈 소리가 아니오. 안에 병사가 들어있으면 뭔 소리가 났겠지. 제사장 가서 기도나 해 이 새끼. 전쟁할 때나 네 얘기가 중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쟁이 다 끝났는데 이 새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이 새끼가. 가서 기도나 올리슈 이 새끼야. 이래서 트로이 목마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말렸어요. 아폴론 신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이 새끼 잘 맞춰. 이게 얼마나 미개했냐면요. 그 트로이 목마를 끌고 성 앞에까지 왔어. 문을 열었어. 목마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새끼들이 이 봐. 야 제사장 너 이리 와봐. 야 아니 씨 얘들이 이걸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설계를 한 거면 크기를 이렇게 만들었겠냐 이 병신새끼야. 문에 들어가게 크기를 만들었지. 얘들이 바보도 아니고. 안 들어가는 거 봐봐. 우리가 이거 갖고 들어가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에이씨 폐하 이거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데 어찌하냐? 목을 조금 자를까?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행운이 없어지지. 온전하게 들어가야지. 아 폐하도 참 진짜. 아이 그 성문 위에 여기 부셔. 어? 위에 좀 부셔. 어차피 다 가짜네. 이거 들인 다음에 다시 시멘트 바르면 돼. 해서 문을 열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아치로. 여기 위에를 부셔요. 트로이 목마 넣으려고. 그렇게 해서 목마를 넣은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진짜로 트로이 최정예 병사들이 들어있었죠. 오디세이우스의 병사들, 오디세우스 포함해서 들어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20명으로 트로이아를 어떻게 몰락시켜? 몰락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 문만 열면 되죠. 문만 따면 돼 얘들은. 그러면 12일 동안 제사 지내는 동안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죠. 몰래 문을 만들어서 오디세이우스 병사 한 20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진은 어디 해안가 구석 쪽에다가 배를 대고 다 숨어 있었어요. 배에 타 있었어. 그리고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근데 트로이아 애들이 몰려왔어? 대충 들릴 거 아니야. 갑자기 파리스 새끼가 이거 그냥 불태웁시다. 안에서는 지금 불태운다고? 옆에 있는 제사장 새끼가 이것은 성물입니다.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행운이 깃들었습니다. 화이팅! 파리스가 아버지 이거 진짜 태워야 돼요. 안 돼. 저 새끼 갑자기 정신 차리고 지랄이야. 여태까지처럼 트롤을 하라고 이 개새끼야. 갑자기 정신 차리고 지랄이야. 이 태우긴 뭘 태워 이 새끼. 안에서는 얼마나 떨렸겠어. 아무튼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 안으로 들어가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제사장이 막 풍악을 울려라 해가지고 얼쑤 아이고 좋다 야 술 마시고 다 자빠져 잡니다. 그때 트로이의 목마 안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문을 지키는 애들만 빠르게 죽이고요. 횃불을 피워서 신호를 주자 해안에 있던 배에서 4만 명의 병사가 바퀴벌레같이 튀어나와서 급습을 했고 이 스와트 팀이 문을 열어줬죠. 그렇게 트로이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킬리우스는 어떻게 당하게 되냐? 여기 위에 가운데 보면 브리세이스라고 있죠. 원작에서는 헥토르 파리스의 여동생이에요. 영화에서는 사촌 동생으로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던 여자가 따로 있고 브리세이스라는 헥토르 파리스의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둘을 그냥 합쳤습니다. 브리세이스가 제사를 지내는 무녀이자 헥토르 파리스의 사촌 여동생으로 나오죠. 영화 기준에서는 아킬리우스가 아폴론 신전에서 브리세이스를 발견해서 예쁘다 데려와서 이제 둘이 좀 티격태격 좀 하다가 야스 한번 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요. 원작에서는 브리세이스는 헥토르와 파리스의 여동생입니다. 무녀가 아니에요. 근데 브리세이스가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 삼국지에 초선이라고 아세요? 모르지. 그것은 1300년 뒤의 일이 아니냐. 제가 대충 알겠어요. 초선은 연환지계를 썼어요. 그게 뭐냐? 동탁과 여포의 사이를 미인계로 갈랐죠. 제가 할게요. 그걸 하기에 네 왁구는 아버지, 제가 그리스에서 먹히는 왁구예요. 제가 띠르키에서는 못생겼지만 그리스에서 먹히는 왁구예요. 제가 갔다 올게요. 브리세이스가 초선과 똑같이 아킬리우스한테 갑니다. 가서 살랑살랑 궁뎅이를 흔들고요.
아킬리우스가 이 미녀는 뭐고 하면서 합체 한번 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명기였어요. 그래서 아킬리우스랑 같이 이 백앤머리 송사를, 그러니까 자기 오빠인 헥토르의 제사를 지내는 12일간 아킬리우스랑 100번쯤 자면서 백앤머리 송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정 후, 오빠 진짜 힘도 좋아. 오빠는 무조건 하루에 3번씩은 하는구나. 아이 아킬리우스, 이 가슴 봐. 아니 근데 오빠는 진짜 약점이 없는 거야? 어떻게 칼도 안 들어가. 이거는 칼로 한번 찔러봐야 돼. 찔러봐. 진짜 안 들어가. 진짜 오빠를 어떻게 죽여. 진짜 아무도 못 죽이겠다. 진짜 오빠는 진짜 약점이 하나도 없는 거지. 너한테만 알려줄까? 나한테만 알려줘. 내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나 어차피 오빠한테 잡혀있는 인젤 신세인데. 나 그리고 오빠 사랑해. 사실 나한테도 약점이 있어. 진짜? 무슨 약점? 우리 엄마가 스틱스 강에 날 담글 때 내 발목을 잡고 담궈서 왼쪽 발목이 내 약점이야. 우리 엄마는 거기를 아킬리우스의 건, 줄여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지. 거기가 내 약점이야. 진짜? 오빠도 약점이 있었구나. 오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준비하고 있어. 우리 4차전 뛰어야지. 그 길로 브리세이스가 런을 쳐요. 트로이아에 다시 들어가서 아빠하고 오빠한테, 파리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내가 가랭이 씹 나면서 지금 가랭이가 너덜너덜해지면서 알아낸 게 있어. 뭔데? 아킬리우스 약점은 왼쪽 발목이야. 거기가 약점이야. 알았다는. 파리스가 아폴론 신, 태양의 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신님,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유부녀를 따먹었고 우리나라를 망치고 트로이아 전쟁을 일으킨 개병신 새끼입니다. 하지만 전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제가 영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아폴론 신님, 제발. 우리 그래도 아폴론 신 섬기잖아요. 아폴론 신이 나타납니다. 파리스, 네가 다시 태어났다니 보기가 좋구나. 너를 도와주겠다.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도와줄 거면 헥토르나 도와주지. 파리스 병신 새끼를 왜 도와준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킬리우스나 아가멤논이 자꾸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욕보인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아폴론도 빡 돌았어. 아폴론이 자기 섬기는 이 무녀를 아가멤논이 납치해가고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아폴론이 빡이 돌아서 이 전쟁 초창기에 아킬리우스가 아직 참전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화살 존나 쏴가지고 막 도와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가멤논이 계속 이지랄을 떠니까 아폴론 화나서 제우스한테 가서 일러요. 형님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막 이제 해집고 다니는데, 아니 제우스 형님이 저기 누구야 아킬리우스 엄마? 저 이름 뭐야 에리스? 뭐 걔랑 약속한 건데 알겠는데 너무하잖아. 제사 지는 데를 지금 10창을 내놨다니까. 근데 기도를 받아야지. 나도 이 가오가 사는데. 제우스가 오케이, 너 전쟁에 관여하는 거 허락 좀 가. 이제 그만해. 다 가. 예를 들어서 아폴론이 트로이 전쟁에 관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요, 제우스한테. 그래서 파리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의 영웅상이라고 해야 되나? 용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이때 이제 나중에 아레토리 털라스랑 악법도 법이다 그 아저씨랑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듣고 나서 헥토르의 원작 내용이 뭐였다고요? 아킬리우스를 보고 무서워서 성을 3바퀴 돌면서 도망 다녔다 했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의 성인들은 헥토르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용감한 자다.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아킬레우스랑 싸우러 나갔다가 무서워서 도망을 다녔다는데 그게 어떻게 용감한 거냐. 근데 이 시대의 현자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겁이 없는 새끼는 그냥 고장난 새끼다. 사페는 겁이 없잖아. 근데 그걸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 그냥 고장난 새끼인 거야. 진짜 용기는 뭐냐면 무서운데도 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야. 그래서 헥토르는 아킬리우스를 보고 너무 겁이 나서 빤스런을 칠 정도로 무서웠지만 그 3바퀴 만에 무서운 걸 이겨내고 아킬리우스랑 싸우다가 죽었으니 이게 진정한 용기다라고 평가를 해요, 시대의 현자들은. 그리고 맞는 말인 것 같죠. 너무 세서 겁이 없는 애, 이게 진짜 용감한 사람인가? 겁이 고장나서 사페 새끼여가지고 겁이 안 나는 게 이게 용감한 건가? 지가 무서운데도 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적으로 시민들한테 바라는 용기 상이 그런 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 영화, 현 시대 사람들이 보는 거에서는 그 용기가 없어 보이잖아. 헥토르가 무서워서 안 싸울 거임 이러고 도망가는 게 용기 있어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 빤스런 치는 장면을 삭제하고 헥토르가 바로 싸우는 걸로 나오죠. 이게 이제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 근데 30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는 그 용기인 거예요. 이걸 3바퀴 만에 극복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3000년 전에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삶이 지옥이잖아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지 타고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아킬리우스도 그렇고 유명한 뭐 삼손도 그렇고 유명한 이 영웅들은 전부 다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시련을 겪어야 하고 한두 번쯤은 시련 때문에 망가지고 패배하기도 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고 최후의 어떤 업적을 쌓은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킬리우스도 그걸 달성을 했죠. 뭐죠? 아킬리우스는 아가멤논한테 치욕을 당하고 바닷가에서 쳐 울었지만 전쟁에 참여해서 본인의 이름값을 했죠. 헤라클레스 뭐 7개인지 12개인지 미션 클리어하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 잃었는데도 막 힘쓰고 뭐 다 했잖아. 다 그게 있어야 돼. 처음부터 나 존나 킹왕짱 짱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패면 용기 있는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냥 그 새끼는 잘 태어난 새끼뿐인 거야. 근데 또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는 왕이나 귀족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삶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 지금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노력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 보면 좀 시샘이 있는데 이때는 얼마나 심했겠냐고. 그러니까 이때 그냥 잘 태어나서 공을 많이 쌓은 사람을 최고로 쳐줄 수는 없죠. 잘 태어났어도 큰 시련을 겪고 이겨낸 사람을 최고로 칠 수밖에 없었겠죠. 형 얼마나 영웅이노. 그래서 조조와 유비도 마찬가지. 조조도 빤스런을 많이 쳤죠. 유부녀 따먹다가 빤스런 존나 치고 유비는 솔직히 인생의 절반은 도망을 다녔어. 하지만 둘 다 조조는 아니긴 한데 조조는 사실상 황제, 유비는 진짜 황제. 황제까지 올라가잖아. 그걸 오히려 더 높게 쳐줘요. 옛날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리스가 기도를 올리자 아폴론 신이 나타나서 활과 힘을 줍니다. 파리스, 너도 들었다시피 아킬리우스의 약점은 아킬레스건이다. 왼쪽 다리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킬리우스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절단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여기 활이 있다. 왜 칼이나 창이 아닌 거죠? 가까이 가면 넌 뒤진다. 솔직히 맞습니다. 저는 마넬리우스도 못 이겼는데 아킬리우스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활 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억을 더듬거라. 예? 활을 잡고 기억을 더듬거라. 이 활. 뭐지? 처음 잡아보는 무기인데 낯설지가 않아. 익숙해. 시위를 당겨보거라. 기억이 떠올라요. 이걸로 오크 트롤을 죽였던 기억이 떠올라요. 난 레골라스, 엘프 최고의 궁수였다. 나는 백발백중의 궁수 레골라스. 파리스가 레골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생의 레골라스였어. 귀도 뾰족해져요.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고 문을 따고 4만 명의 병사가 들이닥치죠. 아킬리우스는 이미 전쟁은 이긴 겁니다. 끝났어요. 문을 못 열어서 그렇지 열면 끝이야. 아킬리우스는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이 브리세이스. 이 병사들이 몰고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일 거 아니야. 막 강하고 내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야. 브리세이스! 막 뛰어. 브리세이스! 막 찾으러 댕겨요. 그리고 마침내 브리세이스를 발견합니다. 브리세이스! 브리세이스도 아킬리우스를 발견합니다. 오빠 여기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널 찾으러 왔지.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 상황에서도 오빠는 날 찾으러 온 거야? 오빠 나 사랑하는구나. I love you. 우리 결혼하자. 아킬리우스가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널 사랑해. Will you marry me? 하고 있는 걸 파리스가 저 멀리서 내 여동생아 잘하고 있어. 그대로 시간을 끌어줘.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잖아. 왼쪽 다리가 지금 고정된 상태죠. 탭댄스 추고 있으면 못 맞춰. 탭댄스 추고 있으면 아킬레스건 못 맞춰. 근데 프로포즈 한다고 왼쪽 무릎을 꿇은 거야. 왼쪽 다리가 고정돼 있어. 브리세이스가 그걸 또 발견합니다. 오빠 안 돼. 안 돼. 결혼 안 돼. 잘했어 여동생. 퓨. 슝. 아킬레우스가 신생아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요. 이따이 데스. 이따이요. 사람 살려. 아킬레우스 죽어. 119 불러. 119 불러.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파리스는 그런 아킬레우스를 보며 이 새끼도 사람이었군 하면서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벌집이 돼서 죽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운다고? 이거는 원작 초월 해석이었고요. 영화에서는 브리세이스를 발견한 아킬레우스가 빨리 가자 위험해 하고 있는데 파리스가 겨누고 있고요. 브리세이스도 아킬레우스를 사랑해서 아니야 오빠
쏘지마! 쏘지마! 뭘 쏘지마? 내 형, 네 큰오빠를 죽인 놈이야. 너 지금 누구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쏘지마, 제발 쏘지마. 너도 유부녀랑 존나 자고 다녔잖아, 이 씨새끼야. 나는 좀 하면 안 되냐, 이 개새끼야. 넌 안 돼! 하고 쏴서 아킬레스건이 맞고요. 아킬레스가 소리를 지르진 않습니다. 엉엉 울지도 않아요. 그 상태로 일어나서 감히 네가 날 하면서 걸어가는데 파리스가 씨 뭐야? 약점이라며. 또 쏴. 가슴에 팍 맞아. 더 쏴봐, 이 씨발. 아킬레스는 되게 멋있게 죽습니다. 멋있게 죽어요. 근데 이거 뭐 거의 보지 않고 했네. 아예 안 보고 할 걸 그냥. 어쨌든 아킬레우스가 마치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좀 천수를 누릴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부하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끼는 부관한테도 너는 돌아가라. 너를 부관으로 둬서 정말 좋았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좋았다. 부관은 무언가를 느끼고 평소대로면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킬레우스의 눈빛이 뭔가 달라.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멸공. 자기 부하들을 다 보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고 이번에 안 게 아니죠 사실은.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처음 참전할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가 여신인데 너 가면 죽어. 그래도 갈 거야? 엄마 난 갈게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잊혀지는 삶보다 지금 가서 죽더라도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는 영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온 거라 여기서 죽는 게 자신의 운명인 걸 알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스건에 활 맞았을 때 실제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의 연기를 합니다. 뭐 엉엉 울진 않았지만 엄청 많이 아파합니다. 참고로 저도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죽었지만 그리스는 트로이를 무너뜨리면서 영화가 종료가 되죠. 이때 이제 뒷얘기가 조금 있는데 트로이 이야기, 원작이 일리아스인데 그냥 트로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로이아. 기원전 1200년쯤 일이에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은데 기원전 한 600년쯤에 우리가 300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아시죠? 그리고 그 뒤 황제 왕 중에 한 명 마흐메트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 쪽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서유럽 쪽으로 침공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리스가 서유럽 쪽이잖아요. 이제 서남유럽이겠지만 여기에서 동유럽 쪽을 치는 거잖아요. 튀르키예 쪽을 치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반대죠. 여기에서 중동 지역에서 서유럽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크세르크세스나 마흐메트가 크세르크세스는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스파르타 왕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디시스 스파르타 아저씨 이름 뭐였냐? 아무튼 그 아저씨가 나는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이러면서 맞서 싸우잖아요. 역으로 당하는 거죠. 그때 크세르크세스나 마흐메트가 트로이아라는 이 역사를 얘기하며 서유럽을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트로이를 방문해서 고향을 좀 했다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트로이 목마로 당했던 그 치욕을 갚아주러 가겠다 라면서 이 밑에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아가. 레오니다스. 이제 또 반대로 그로부터 또 한 300년 뒤 기원전 한 300, 400년쯤 될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최초의 대왕 아닌가? 맞죠? 알렉산드로스가 최초의 대왕 맞잖아요. 아버지가 거의 다 하긴 했지만 알렉산드로스 아빠가 이제 뭐 로마나 그리스 지역을 이제 거의 다 통합을 하고 알렉산드로스가 반역이 일어났지만 그걸 잠재운 다음에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다시 동유럽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이 물론 그리스가 아니라 마케도니아긴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랑 반대인 거야. 우리가 과거에 트로이의 목마로 트로이를 점령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한다 라면서 똑같이 트로이를 침공하고 거기부터 먹어서 오른쪽을 다 먹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뒤 나중에 로마 이제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로마가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갈 때 위로도 확장하고 아래로도 확장하고 오른쪽으로도 확장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약간 야만적이었나 봐. 아무래도 우리는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뭔가 되게 찬란하게 빛났던 문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도 약간의 열등감이 있는 게 로마보다 먼저가 그리스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가 먼저기라. 얘들은 뭐 3천 몇백 년 전이니까. 그때 막 신한테 이 선택을 받고 막 이런 막 문화들이 있고 뭐 그런 예술품이나 그런 흔적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에.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땅을 다 점령해 가면서도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이 그리스의 문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종에서는 소문 비슷하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가 기원전 1200년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 때 트로이아가 멸망을 했잖아. 이 멸망을 할 때 왕자들이 많으니까, 이 영화에는 헥토르 파리스밖에 안 나오지만 왕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도망을 쳤던 왕자 중에 한 명이 로마 쪽으로 피신을 했고, 그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손들을 번성시켰고, 16번째 아들인지 16대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16대면 너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16대 자손이 바로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유럽 역사를 혹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한번 파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만 진행되고 나면 재밌어서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보다 보면 아는 게 나오고 이거 들어봤던 건데 이렇게 되면서 좀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트로이아에서 로마 쪽으로 피신한 가문이 이제 로마에서 왕이 되었고, 황제가 되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 형제라는 거야. 이 로물루스는 우리가 이제 에일리언 때 들어봤던 거죠. 저도 사실 로물루스 레무스는 잘 몰라요. 근데 로물루스는 에일리언 부제로 나왔던 제목이고, 레무스는 제 BMW 100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배기통 이름입니다. 되게 유명한 데죠. 레무스 100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요런 이름들이 다 요런 데서 많이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양 문화를 보면 성경에서 따온 게 한 70%는 되는 것 같고, 그리스 로마에서 따온 게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로물루스 신화는 여러분도 대충은 다 들어보셨다시피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이제 쌍둥이였죠. 근데 뭐 로물루스가 어렸을 때 이제 버려졌는데 늑대들이 로물루스를 주워다가 이제 키워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가 늑대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동생과 싸워서 이제 죽이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도 조금 공부를 해서 오늘 봤던 이 트로이아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 부분을,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알렉산드로스, 뭐 마흐메트, 로물루스, 레무스 이쪽까지 한번 살짝 훑으면은 좀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글리 같은 것도 약간 이쪽에서 나왔겠죠. 로물루스 쪽에서. 일리아스도 하시는데 실마릴리온도 각 아닙니까? 실마릴리온은 못해. 힘들어. 아니면 이제 이 뒤에 300도 해볼 수 있는 거고. 300도 This is Sparta 이것도 그냥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역사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보는 거죠. 저도 이제 어제 트로이를 보고 오늘 트로이 실제 뭐 역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실제 역사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더 정설은 실제 역사긴 하니까 트로이 실제 역사를 오늘 공부하면서 이 삼국지하고 삼국지 연희, 삼국지 정사를 볼 때하고 되게 비슷한 기분을 들었어요. 영화가 삼국지 연희 같았고 이제 실제 역사가 삼국지 정사 같았는데 이 두 개 비교하면서 되게 재밌고, 연희보다 정사가 더 재밌는 부분도 충분히 있잖아요. 연희가 재밌는 부분도 있겠고, 이것도 진짜 비슷하게 느꼈어요. 헥토르가 도망을 다녔던 이야기가 실제고 영화는 조금 더 멋있게 그려지는데 원래 역사가 더 재밌게 느껴진다든지, 그다음에 트로이 전쟁이 영화상에서는 한 달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10년 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희도 그렇고 트로이 영화도 그렇지만 이 주인공들을 좀 약간 완전 무결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킬리우스도 그렇고 헥토르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그들도 다들 과오가 있고 과실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인간적인 면이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삼국지 연희도 유비를 엄청난 성군처럼 만들어 놓고 관우나 제갈량, 조운 같은 캐릭터들을 진짜 무결점 캐릭터로 만들어 놓는데, 정사를 보면 관우는 약간 나르시시스트 플러스 소시오패스 플러스 약간 사이코패스 비슷하기도 하고 관우에 대해 상당히 놀라게 되잖아요. 장비는 능력이 좋아서 좀 놀라게 되고, 제갈량은 생각만큼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구나, 이거 좀 놀라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 유비도 뭐 이런저런 흠이 있고, 그래서 정사가 더 재밌는 부분도 있고, 트로이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300 영화를 만약에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그 스파르타의 실제 역사랑 그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조금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해보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지의 제왕도 원작하고 같이 비교해서 좀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는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예전에는 상당히 신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 유물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다 주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트로이 전쟁이 실제 역사다라는 역사학자들 쪽, 그다음에 요 가짜다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소설이다라는 쪽으로 좀 갈렸는데, 이 당시에 진짜라고 믿는 쪽에서 유물을 발굴을 하려고 상당히 돈을 많이 이렇게 자본 투자를 받아서 갔어요. 독일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일리아스라는 책을 보면 요게 트로이 전쟁 막바지 한 달 정도를 기록한 거잖아요. 이 주인공은 아킬리스고, 여기에 트로이아가 성이 불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가 트로이 목마를 보내고 문을 따서 들어와서 다 불질러 버렸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런 거 발굴하는 걸 처음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이 기록된 것에만 매몰돼 있어서 불에 타지 않은 흔적이 있는 유물들은 다 치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트로이아 쪽에 가서 요 부근이 맞는 것 같아. 야, 파기 시작했어. 요거 나왔는데요? 하고 있어. 보면은 야, 그을음이 없잖아. 멀쩡하잖아. 야, 치워 이 새끼. 다 치워버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일리아스라는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로이아 성이 다 불탄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문명이 소멸한 것처럼 절망적으로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뭐 모든 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멀쩡한 유물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멀쩡한 유물을 다 파손해 버렸어요. 멀쩡한 유물이 많이 나오니까 야, 저기다 좀 모아놔봐. 창고 꽉 찼는데요. 야, 그냥 태워 씨,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트로이아 관련 유물이 많이 소실이 됐대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좀 나쁜 사람인 게 그 유물들 중에서 좀 번쩍번쩍한 거는 다 어디다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른대요 이제. 이거 돈 좀 될 것 같다 해서 다 팔았대. 근데 어쨌든 그 아저씨가 실수도 하긴 했지만 트로이아의 유물을 그 사람이 발견을 해내서 요즘에 이제 탄소 측정으로 해서 이제 연대 측정이 다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3천 몇백 년 전 유물이 맞고 생김이라든지 뭐 표현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 근데 아킬리우스가 뭐 몸이 무적이었다, 뭐 아폴론이 도와줬다, 뭐 신이 노했다, 제우스가 이기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미로만 보셔야 하고,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거에 살을 어마무시하게 붙였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오늘 파이팅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이번 거 영화 보면서 그리고 좀 과거 역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번에도 느꼈는데, 진짜 현 시대에 태어나서 참 좋다. 물론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도 다른 시대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과거를 보고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진짜 현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쫄보 새끼가 저거 뭐 전쟁을 나가서 뭘 할 거며 그냥 하루 종일 싸우잖아. 뭐 제가 이제 잠깐 찾아본 거긴 한데, 아니 여기서는 그리스가 뭐 띠르키예 쪽으로 쳐들어가는 거고, 또 나중에는 띠르키예 쪽에서 또 그리스 쪽으로 로마 쪽으로 또 쳐들어오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쳐들어가고 쳐들어오고, 막 유럽은 전쟁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우리 한반도도 유럽은 진짜 전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일본은 내전만 거기는 뭐 수천 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수백 년 동안 내전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전쟁이 있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참 복인가. 내가 이거 진심으로 오늘 이제 그 편의점 도시락을 좀 끊었다가 최근에 또 좀 먹고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2개를 데워서 이제 아내랑 같이 먹는데, 편의점 도시락 중에 하나가 반찬 12개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는 또 10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 2개를 돌렸는데 그럼 가격이 대충 한 10,000원쯤 되잖아요. 11,000원치 도시락을 돌렸는데 반찬이 22가지인 거야. 밥도 참 잘 돼 있고. 그래서 아내랑 저랑 식성이 조금 달라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게 도시락을 2개를 돌리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주워 먹고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주워 먹고 하는데, 와, 이게 11,000원에 22가지 반찬, 이게 사실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맛있거든.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이제 임용환 박사님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임용환 박사님이 고려 말 조선 초 전문이시거든요. 거기 전공하신 분이고,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고깃국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하면 막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먹고 있으면 와 맛있겠다 하잖아. 실제로 조선시대 때 먹었던 고깃국, 국밥 비슷한 음식들을 현대 사람들은 아예 먹지도 못할 거래요. 입에 대지도 못한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위생 이런 것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 안 돼. 지금은 소나 돼지를 잡는 기술이 너무 발전돼 있어서 우리가 잘, 가공은 아니지만
잘 이렇게 정돈된 고기를 먹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기술이 너무 떨어지고 또 약간 상한 건 또 다 먹고 막 이런 시기니까 냄새, 비린내, 고기 비린내, 뭐 피냄새 이런 게 너무 심하대요. 누린내도 너무 심하고. 지금은 이제 돼지나 소에 이제 뭐 이렇게 계량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먹기 좋게 이렇게 한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황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송할 때는 뭐 좀 방송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사실 불평불만 있어봤자 영화 보다가 아우 씨, 저 새끼 연기 존나 못하네, 약간 이런 거라든지, 뭐 보다가 아 쟤는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이고, 큼지막한 것들에서는 제가 의외로 소소한 거에 행복을 잘 느끼는 유형이라,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내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지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있음에 감사를 했어요. 실제로 아까쯤에 너무 맛있는 거야. 지금도 또 먹고 싶어요. 침이 질질 나와요. 흑닭 요즘에 소세지를 제가 자주 먹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2개씩 먹거든요. 많이 먹을 땐 3-4개도 먹고, 소세지를 그걸 카착하고 이렇게 베어 물면 이게 진짜 조선시대 왕들이 먹었던 그 무엇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1990년대 이전의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내 냉장고에 40개가 들어있어. 배불러서도 아니고 많이 먹으면 물려서 안 먹어, 나는 이걸. 얼마나 행복한 시대냐고 이게. 실제로 그런 감사함을 느끼고, 트로이를 보면서도 와, 씨, 저기 전쟁 차출돼가지고 저기 나가서 명예를 위해서 싸우다 죽고 막 와이프하고 아이를 놔두고 나가서 일기토를 떠야 하는 저런 영웅들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킬리우스 같은 인생 너무 싫어. 전혀 안 하고 싶어. 헥토르 같은 인생 1도 살고 싶지가 않아. 헥토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이 1살 될까 말까 하는 이 갓난 아기를 냅두고 아킬리우스가 밖에서 헥토르 부르니까 명예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데 나는 나가서 안 싸울 거야 이거. 너무 힘들어 삶이. 영웅의 삶도 이렇게 힘들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도 너무 힘들고, 나는 그래서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나서 1984년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 진짜.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케이,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흑자 헬스 정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야스미나사이.